유하 병아 괴하 유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틀어놓고 주무시는 콘텐츠 궤도님과 그리고 또 김유현님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분은 처음 처음 봬요. 저는 많이 뵀어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는 뵀는데 네. 실제로 유튜브. 대면은 실제로 처음 오프라인은 보시고.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궤도 형님 모시고서 항상 뭐 상훈이 또 규선이 형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나단이 이렇게 항상 진행을 했는데 맞아요. 오늘 유현님이 가장 오늘 콘텐츠에 정말 딱 맞는 게스트분이신 게 과학교육과시죠? 맞습니다. 와. 저는 지금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재학 중이에요. 그럼 어떤 분야 좋아하세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어떤 거 근데 좋아하세요? 화학? 지금은 잘하는 건 화학인데 네. 좋아하는 건 좀 이런 우주 같은 걸 좋아해요. 지구과학. 맞아요. 그렇군요. 또 되게 스펙이 좋잖아요. 뭐 토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본인 입으로 해주세요. 맞아요. 또 엘리트를 어. 이용하시잖아요. 사실 제대로 시험 본 건 없어가지고 오. 그냥 이제 수능 본 게 제 마지막 시험이에요. 오. 잘 봤어요. 그래도 정시로 합격했기 때문에 오. 우리가 공통점이 많네요. 저도 정시 합격이고. 저도 정시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예. 2007학년도 수능 수리 영역 나영 만점을 받았습니다. 나영 와. 나영 했을 때 좀 그러니까 제가 뭔가 나형 100점은 사실은 정확한 점수가 아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나영 100점이 왜 정확한 그 점수야? 구구단 외우는 거랑 비슷한 거다. 나 하나 더 얘기할게. 나 사실 이거는 괜찮은데 항상 저를 뭐 주우재 씨라든지 다른 뭐 시청자분들이라든지 나영을 무시하시는 분들 톤이 나형 이게 다 동일이야. 방금도 나형. 그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말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나형을 보는 사람이 나형?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형은 제가 기존에 문과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문과는 대단한데 아하. 나형은 약간 뭔가 수학의 끝에 도전하지 않은 느낌? 그런 기분?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맞습니다. 도망간 느낌. 네. 아니 유현님 때는 수능 만점 몇 점이었어요? 가영 나영 이거였었나? 가형 나형이었어요. 근데 어. 가형을 못 봤어요. 그래서 더 이 나형 이런 게 있어요 마음에. 가영 그러니까 수능 때는 좀 잘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았었고. 그렇지만 나형을 연습했을 때는 저도 그러니까 나형 분야를 공부 안 하고도 항상 1등급은 나왔습니다. 뭐뭐 배워요? 하셨을 때 뭐 나는 어떻게 분리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우리는 미적분 안 배웠고 확통은 배웠어요. 왜? 학통 저희도 해요. 확통해요? 그러니까 미적 1 이런 거 다 베이스 하고 미적 2랑 기백까지 배웠었어요. 기하 벡터. 맞아요. 오. 알지 들어봤지. 그렇군요. 저희가 또 약간 또 인연이 있는 게 대학을 저는 아직 졸업을 못했고 형은 졸업을 하셨고. 네네네. 못 하셨어요? 전 자퇴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다가 학업이랑 이제 일이랑 병행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요. 전 지금은 이제 자퇴 상태고. 자퇴한 분들이 네. 다 어떤 레전드가 됩니다. 네. 자퇴한 분들은 위인이 돼요. 근데 좀 전에 복학하신 저 복학했는데. 위인이 되고 싶으세요? 자퇴할까요? 자퇴하세요. 네. 자퇴한 위인 중에 자퇴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나 이 얘기도 조금 정말. 한번 좀 태클 걸고 싶어요. 왜요? 항상 이럴 때마다 마크 저커버그랑 빌 게이츠 네, 두 맞아, 명 맞아. 때문에 스티브 잡스. 이 세 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뭐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게 이거 약간 오류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퇴한 사람은 성공하는가? 응. 이거는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성공한 사람이 자퇴했는가? 이거는 그럴 듯한 거죠. 필요 충분 조건. 그쵸. 3명 말고 더 있어요?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성공한 분들. 그 세 명 말고 모르죠. 근데 많이 있어요. 많이 있나? 자퇴한 왜냐면 이제 사람이? 우리가 너무 탑만 보기 때문에. 그런가? 그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작은 성공을 거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어제 유현 씨도 이번에 그럼 복학을 하신 거예요? 하긴 했는데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퇴랑. 지금 너무 바쁘고 활동 기간이고 또 막 그런데 한 3번 갔어요. 이번 학기? 네. 3, 4번이죠. 예. 좋죠. 학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요? 3월? 아이고야. 근데 아깝긴 하다. 왜냐면은 아. 가면 또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그니까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기도 힘들고. 친구가 없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재밌는 수업을 하나 딱 잡고 거기서 이제 뭔가 그룹이 만들어지면은
친구가 생깁니다. 제가 물리 수업 하나 듣고 있거든요. 수업 하나 들어요? 네. 너무 좋은데? 학비는 온전히 다 내고? 네. 아이고, 다 이래서 좋은 데 쓸 거예요. 모아가지고. 네. 제가 아마 거의 벽돌 하나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물리 수업 하나 듣는데. 네. 그 물리 수업에서 일반 물리학 그 수업 듣고 있어요. 너무 재밌죠. 네. 나는 정확히 근데 물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우리 고2 때 문과 이과를 선택했던 것 같아서 네. 물리 때문에 사실 문과 난 아직도 그게 이해도 안 되고 솔직히 얘기하면 그 어린 마음에는 기분이 나빴어. 왜요? 너무 어렵고 아예 이해가 안 돼. 그게 물리의 멋입니다. 어? 그게 물리의 멋이에요. 그래 맞아요? 근데 저도 물리 수업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번 대학교 와가지고. 근데 잠깐 전공 조금 바꿀까. 아 진짜로? 네, 너무 그 정도? 어렵구나. 너무 물리가 되게 이치의 과목이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공부하는. 물리는 그 네. 어니스트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어니스트 러더퍼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리학을 제외한 모든 과학은 우표 수집이다. 어머나. 우표 수집은 뭐야? 결국 분류하고 구분하는 거에 있다는 거죠. 물리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학들은 그냥 분류하고 정리하고 솔팅하는 게 끝이다. 난 여기서 또 태클 한번 걸고 싶은 게 그러면 물리를 제외한 과학들은 그냥 분리하고 수집하고 그 솔팅하는 게 끝이에요 라고 하면 되지. 그게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리스펙. 근데 우표 수집에 불과하다면서. 아니야 불과하다 안 했어. 불과하다 우표 그러잖아. 수집이다. 불과하다 분명히 그랬어요. 아니. 불과하다 아니야. 다른 과학은 물리학을 제외한 다른 과학은 우표 수집이다. 리스펙. 리스펙. 저 우표 수집 열심히 할게요. 근데 실제로 이 어니스트 러더퍼드가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노벨 우표 수집상을 받으셨고 그 죽는 날까지 노벨 화학상. 물리학자인 내가 왜 노벨 화학상을 받는지 이해 못하고 가셨어요. 아이러니다. 노벨 아이러니죠. 화학상을 받으셨어? 네. 우표 수집으로. 왜냐면 작은 단위로 들어가면 화학이랑 물리학이 사실 구분하기 어려워가지고 그 업적이 화학에 너무 많은 기여를 하다 보니까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사실 오늘 좀 차근차근히 과학 이야기도 하고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우리 일상 속에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질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나는 질문들도 드리겠지만은 오늘 궤도님이 조금 늦으셨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앞에 뭐 사고가 다 제 잘못입니다. 어머나. 이 모든 업보 제가 다 짊어지고 하지만 여러분 과학만은 사랑해주세요. 아니 근데 궤도님 잘못이 아니라 앞에 사고가 나가지고 약간 막히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나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항상 차가 막히잖아요. 네. 왜 막히나?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녀석은 뭐라고 있길래 이거는 근데 사실은 지금 시내 상황이랑 고속도로랑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시내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내 도로가 이 자동차가 원활하게 다닐 만큼의 이 용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뭐 할 때도 어떤 제한이 걸리는 것처럼 이 라인 자체가 활발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내, 특히 서울 시내는 혹은 뭐 여러 어떤 주요 도시들의 중심가 거기는 차량의 이 숫자가 이미 과부합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 있죠. 고속도로는 사실 논리적으로 왜냐면 시내는 신호등도 많고 그러니까 막히는데 고속도로는 이상하게 명절 때 이럴 때 고속도로 막히잖아요. 마치 신호등이 있는 것처럼 막혀요. 아예 서요 차가. 왜냐면 고속도로는 신호가 없거든. 그럼 왜 이러는 것인가? 근데 이것도 한번 학자가 분석한 적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차가 어떤 연유든지 조금 붙었어. 그럼 그때 브레이크를 살짝 밟겠죠. 살짝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뒤에 차는 그거보다 더 많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누적이 되면은 어느 지점은 아예 정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 이제 완벽히 이해해서 이거 물어본 사람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고속도로는 중간중간에 아예 신호등이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벌어져요. 그래서 명절 때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모든 차가 브레이크를 아예 안 밟아. 만에 하나 절대 막히지 않겠죠. 되게 사고는 좀 많이. 근데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에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차가 서로 소통을 한다면 얘네들이 누구도 브레이크를 안 밟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원활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딱 거리 사이에 끼어들 때도 요 사이로만 싹 끼어들어. 그 틈을 벌려서 달리는 거 무조건. 그럼 탁 빠져.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차량 간의 소통을 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AI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 라고 이렇게 AI님께 하나 메시지 남겨줬습니다.
전 이렇게 AI를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항상 그래. 그래서 유인구, 이재분, 유종선, 류시현, 유병재 네. 우리 가족 이름 항상 얘기하고 잘 기억해달라고. 네, 언제든지 저를 기억하실 수 있게. 써달라. 그럼요. 말씀하세요. 유현 씨도 이거 이해됐죠? 방금 거. 네, 진짜 신기한데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근데? 저는 사실 다 모르고 정말 일부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 AI 얘기도 사실 유현 씨도 궁금한 거 계속 그냥 중간중간 상관없는 것도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 좀 질문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차 막히는 거? 네. 경제님이 궁금했어. 질문을 잘해요. 이분은 정말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럼 질문 말고 우리 그냥 AI를 가지고서 좋아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아예 다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지? 매트릭스 이론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현실일 수가 없다라고 했었던 가설 중에 제가 하나 들었던 게 맨 처음 최초의 게임 갤러그라든지 8비트 게임 최초의 게임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한 40년 정도 걸렸다. 근데 우리 인류의 이 무궁한 역사 중에 이게 반복되지 않았을 확률은 너무 낮다. 왜냐면 지금 게임은 진짜 현실처럼 VR로 막 들어가서 체험을 하니까 이 40년 엄청나게 더 발전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현실이 게임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되나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궤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 우주론이죠. 그게 그거예요? 예. 시뮬레이션.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건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다. 가상 세계고 우리는 모두 가상의 존재다. 근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게 가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의 인류에게는 지금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 우리는 전혀 이런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이 현실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현실로서의 우주가 존재한다. 이게 하나. 오케이. 두 번째, 우리 인류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돌리지 않았다. 않았다. 두 할 번째. 수 있는데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돌렸다. 돌리면 어떻게 되니까 현실과 똑같잖아요. 네. 그럼 그 돌린 세상 안에서도 우리랑 똑같이 문명이 발전하겠죠. 그럼 걔네들도 돌리겠죠. 그럼 또 그 안에 또 문명이 발전하겠죠. 무서워.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이 가설은 어쨌거나 굉장히 무수하게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해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계속 돌리고 그 안에 생명체가 또 진화해서 돌리고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우리가 하나만 속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인 거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3번일 경우에는 우리가 무한하게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만 속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딱 그 사이 껴있는 존재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다음 우주를 만들 차례야. 그러면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세 개를 비교해봤을 때 마지막 가설이 거의 무한된 거예요, 경우의 수가. 그러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냐? 그러면 3번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그런 시뮬레이션 우주론을 지지하는 분들의 가설이고 몇 가지 있어요. 재밌는 그 추측이. 왜냐면은 빛의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아시죠? 네.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나 솔직히 빛의 속도 제한이 걸리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요? 그거 뭐야? 그리고 유현님도 몰랐. 아니. 저는 전공 때 한 번 누군가 스쳐가듯이 얘기하시는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저랑 유현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쪽으로 시속 100km, 유현님이 이제 시속 200km로 가. 그럼 둘이 달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유현님은 시속 100km겠죠. 그죠. 왜냐면 내가 100으로 달리니까.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반대로 일로 제가 100으로 가. 유현님이 반대로 100으로 가. 제가 봤을 때 유현님은 200. 반대방을 200으로 달리겠죠. 오케이. 네, 이게 맞죠. 네. 근데 예를 들어 빛이요, 빛. 제가 빛입니다. 제가 일로 가. 그럼 유현님 빛도 일로 가. 그럼 서로 보면 어떻죠, 속도가? 같나? 같지 않고 그래요? 똑같이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빛이 일로 가. 그럼 뭐 반대로 빛이 하나가 일로 가. 얘가 얘를 봤을 때 그럼 얘가 봤을 때는 30만 킬로미터니까 얘가 얘를 봤을 때는 얘가 초속 60만 킬로미터로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도 30만 킬로미터인 거야. 네, 이 말이 뭐냐면 가능한 속도의 제한이 최대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라는 거. 초속 30만 킬로미터. 제한이라는 게 뭐구나. 이거보다 빠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예를 들어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후레쉬를 켜. 그럼 빛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내 자동차도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럼 후레쉬가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근데 나간다는 거야. 네. 나가고 둘 다 30만 킬로미터로 가는 게 아니라 둘 다 어떤 얘가 60만 킬로미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얘도 똑같이 30만 킬로미터로 간다는 거죠. 네. 나 근데 진짜 큰일 난 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얘기하다가 빛의 제가 볼 때 이게 들으면서 자는 컨텐츠죠. 맞긴 한데 여기가 첫 번째 꿀 포인트, 꿀잼 포인트. 이게 무슨 얘기하다 빛의 속도 제한 얘기 나왔지? 여기서 절반 정도 잠들었어요. 시뮬레이션 얘기하다 그랬는데 일어나봐요 잠깐 이거 그러니까 정리해봐야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빠른 무언가를 만들려고 해도 속도가 더 상대적인데 초속 30만 킬로미터를 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제한이 이렇게 네. 있다. 근데 지금 이 우주의 크기를 보면은 제일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란 말이에요. 빛의 속도로 4.2년이 걸려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행성끼리 소통을 못하게 뭔가 누군가 걸어놨어. 이 제한을 걸어놓으니까 빛의 속도가 좀만 더 빨랐어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미 외계 생명체를 찾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느리니까 이미 내가 신호를 받을 때는 이미 저쪽에서 온 빛은 뭐 100만 년이 지났죠. 그 문명이 이미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코딩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 근데 요 얘기 듣고 진짜 너무 창피할 것 같은데 질문 이거 좀 들어보고 창피한 질문인지 한번 판단해줘요. 좋아요. 네. 빛의 속도가 뭐 30만 킬로 아무튼 뭐 되게 빠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매우 빠르죠. 초당 30만 킬로. 초속 30만 킬로미터. 초속 30만 킬로미터면은 네. 만약에 서울에서 쏴도 네. 부산까지 한 400킬로, 500킬로인데 서울 부산까지 딱 하면 초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서울에 진짜 쏘면 부산까지 이렇게 가요? 그 실험을 근데 왜 바로 못해요? 왜 못해? 왜 아무도 못해? 서울에서 해요. 부산까지? 어떻게? 충분히 해요. 서울에서 쏜 사람이 알잖아요, 그거. 1초에 지구로 7바퀴 반 돈다고, 빛이. 근데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게 자 서울에서 오늘 나와 있는 뭐 특파원 놈이다 쏴보겠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를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너무 빠르니까. 근데 이거 측정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이거는 실험 자체는 어렵죠. 왜냐면은 빛이 에너지잖아요. 가면서 뭔가 막히거나 혹은 안 막히도록 대기가 있잖아요. 대기에서 계속 산란되다 보면은 에너지를 잃어요. 우리가 멀리 있는 물체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에 올라가서 멀리 보면은 경치 좋지만 막 안 보이잖아. 이게 내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인다기보다 거기 있는 빛이 오면서 계속 정보를 잃는 거죠. 대기에 부딪혀서 대기나 뭐 미세입자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센 빛을 아주 센 빛으로 하면은 측정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실제 좀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빛의 속도를 그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우리 AI 발전 얘기를 좀 하다가 자, 빛의 속도로 빛은 가가지고 빛으로 모든 갔는데 이동을 순간 이동으로 한다라는 설도 있어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빛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빛은 모든 이동을 순간 이동을 하는 건데 우리의 측정 기술이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한계인 거예요. 더 빠를 수도 네.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건 그래도 아직 픽스는 아닌 거죠. 왜냐면 픽스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우리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요. 그럼 빛은 현재 최고 속도인 거야. 그러면 빛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디를 가든 지금 최고 속도니까 시간이 거의 정지한 것처럼 느낄 거라는 거죠. 그럼 빛의 입장에서는 내가 도달하는 모든 곳은 시간이 멈춘 채로 가는 거니까 순간 이동을 볼 수도 있죠. 지금까지 솔직히 몇 프로 정도 이해했어요? 한 25. 25. 그래도 많이 하셨네. 그래도 그래요? 상대성 이론 혹시 알아? 나는 그거 그냥 단어로만 존재하는 단어여서 아직 개념을 잘 모르거든요. 그 수업을 아직 못 갔어요. 아니 상대성 근데 이론을. 유현님은 뭐 여기저기 나와서 이제 과학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워낙에. 그래서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약간 재미로 약간 이렇게 일부러 좀 캐릭터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더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 더 기분 나쁘게. 왜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또 공감대를 만드시려고 아이돌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하려던 질문이 안 끝났는데 뭐냐면은 그 시뮬레이션 이론을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AI가 지금 사실 우리가 AI 발전 속도를 체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사실 네. 말도 안 되죠. 우리 그 노래 만들어주는 사이트에서 뭐 가사 쓰고 하면 노래 만들어주는 거 수노 이거- 인진. 수노 나 뭐 여러 가지 에이. 많았는데 그거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지금 그거 만들면 야 그거 왜 아직 하고 있냐 이런 얘기 들을 만하고 그렇죠. 영상 만드는 것도 그 막 윌 스미스 스파이트 먹는 영상 알죠? 그거가 2년 전이에요. 그거 얼마 안 됐어. 막 이거 파스타 먹는데 막 손목 먹잖아 막. 손목 고기를. 지금은 그냥 사실은 지금 조금만
좀 능력 있는 분이 시간 투자하면 영화 한 편을 만들 수 있어 사실. 맞아요. 나와 있는 기술로. 지금 이미 영화 감독 출신이 아닌 분들이 이런 AI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실제로 몇 작품 보기도 봤거든. 광고를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어서 아예 스토리텔링도 다 되게 만들어가지고 왜냐면 프롬프트는 사람들이 배워보니까. 우리나라에 AI로 영화 만드신 그 권한슬 감독님께서 그 두바이 국제영화제에서 그 만드신 원모 펌프킨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호러 영화제인데 거기서 대상과 관객상 이관왕을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 우리나라 감독님이 이미 다른 나라 AI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AI가 이렇게 발전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모델 같은 것도 AI 모델을 쓰는 경우가 사실 많아졌죠. LLM? 응? LLM? 그게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 모델 말씀하신 줄 알아요. 아니 그런 그 사람 모델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죄송합니다. 다른 모델 언어 거죠? 모델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진짜 모델. 사람 모델. 마들. 박둘선 씨나 이제 홍진경 누나. 그렇죠. 모델. 그렇게 뭔가 AI가 그래서 아이돌을 이렇게 대체할 수가 있는지. 메타 휴먼이죠. 그죠? 구분 안 될 걸요? 진짜요? 근데 지금은 약간 사람들이 좀 AI 보면 거부감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는 날도 오는지 약간 그런 거. 지금은 솔직히 약간 좀 피부결이나 이렇게 티가 좀 나잖아요. 그 AI 특유의. 근데 이거 금방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근데 이거를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촬영된 영상을 이제 팬분들이 보시잖아요. 이제 그 촬영된 영상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형태의 조작이 들어갑니다. 그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나의 실제 동일한 이미지는 아니긴 해요. 그 제공된 영상이 뮤직비디오나 뭐 필터나 이런 지금은 사실 뭐 아이돌분 전용 필터도 있잖아요. 그래요? 무슨 음악 방송 같은 데서 아이돌분 전용 필터들이 있어요. 거기서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실제로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극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AI가 만드는 것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조작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게 조작을 어느 정도 했느냐, 원소스가 무엇인가, 사실 AI가 만드는 영상도 원소스는 결국 온라인상에 있는 어떤 원소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둘 다 팬분들 입장에서는 가공된 영상을 보는 거죠. 그 가공된 정도가 비슷해지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슷하게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거의 구분 못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버추얼 아이돌 분들도 있고 있지만 근데 사실 버추얼 아이돌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 뭐 모델 그러니까 그걸 움직임을 구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제는 사실 없어도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떤 무대나 이런 것들도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유현 씨 질문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그게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난 다른 분야에서 같은 일 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데 나는 왠지 대체가 나도 이제 창피하지만 글 쓰는 사람인데 글 쓰는 작업을 그러니까 글은 당장 안 써도 항상 예를 들어서 영화 보거나 드라마 볼 때 자연스럽게 이 대본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시각화되거나 아니면 저거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상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안 하게 되더라고.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렇게 좀 해탈이라고 해야 되나? 포기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글 솔직히 시나리오 AI가 내가 볼 때 더 잘 쓸 것 같아. 어차피 시나리오라는 것도 진짜 창의성도 필요하지만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왜냐면 너무 새로운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봤던 것들을 적당히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나보다 솔직히 AI가 더 잘할 텐데. 그래서 약간 우리 일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 얘기하신 그 질문이 되게 화두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아이돌이란 직업 자체는 되게 누군가의 우상이고 여자들이 아이돌을 좋아할 땐 사실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AI 자체는 뭔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니까 그렇죠. 이게 좀 약간은 다르지 않나. 말씀하신 게 저는 솔루션이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뭐 어떤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럼 답은 오프라인인가? 예를 들어 이제 콘서트를 가세요, 위원님. 콘서트를 나가. 콘서트 가보셨죠? 네. 솔직히 안 보입니다. 맞아요. 화면도 보죠. 어차피 화면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집에서 화면으로 보나, 콘서트장에서 화면으로 보나, 어차피 앞에 요만하게 있어요. 맞아요. 그 현장을 즐기는 거고. 그러니까 유현님 영상 나오면서 병재님이 앞에 있어도 사람들 모를 겁니다. 네, 맞아요. 안 보여. 사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보러 왔는데 제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오프라인도
어떻게 보면 이걸 다 빌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굉장한 소규모 오프라인, 팬미팅 같은 거. 정말 작은 규모에서 가까이서 정말 만날 수 있는, 정말 시각이나 청각만이 아니라 뭐 악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플러스할 수 있나? 이런 걸 막 해보는데 그런 거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의 뭔가 이게 실제인가 아닌가에 대한 어떤 실제에 대한 그런 그쵸. 그걸 뭐라 하죠? 약간 증명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듣잖아요. 이 노래를 들을 때 이 노래가 좋아서 듣는 것도 맞아요.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노래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불렀다라는 거가 이제 이 노래의 애정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신곡이 나오면 왜 듣냐? 그 가수를 내가 좋아하게 된 굉장히 장대한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네. 트리플 S 신곡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트리플 S의 딱 신곡이 나는데 모르고 듣잖아요. 그러면 좋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야 이거 트리플 S 곡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리플 S의 무대를 봤어. 그러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음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 어떤 삶을 살아온 누군가가 이 무대에서 엄청나게 연습한 성과물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AI가 내놓은 거는 그냥 짜집기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고 내가 이들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 가지를 공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AI 노래를 들으면서 뭐 계속 반복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가수가 부른 노래는 우리가 하루 종일 듣죠. 네, 저도 AI로 노래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AI 노래 정말 기가 막힌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뭐 하루 종일 무한 반복할 생각이 없어요. 좋구나 잘 만들었구나 하는 어떤 성능을 검증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느껴지거든. 이 사람의 톤, 목소리, 이분이 일찍 때부터 좀 창법이 이렇게 바뀌었나?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애정을 갖게 되는 포인트가 됩니다. 서사를 뭔가 네. 만들 수 있고. 그게 살아있는 사람, 나와 같은 종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뭐 AI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 다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 좋다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건데. 일부 있다. 네. 약간 뭐 성원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유현 씨 혹시 사이버 가수 아담 알아요? 아니요. 2000년 초반인가요? 그게 레전드죠. 세기 말인가? 네. 사실 말씀하신 그 AI 가수가 이미 있었어요. 90년대 말쯤이었는데 네. 정말 잘생긴 모델 가수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지금처럼 시장 형성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되게 신기한 모습을 보긴 했지만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진짜 막 이렇게 하고 표정도 하나고 약간 좀 폴리곤이에요. 폴리곤이고 얼굴도 좀 약간 간이 안 좋은지 흑빛이고 그래서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한 채 퇴장을 했는데 그쵸. 이제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방금 왔어. 근데 이거 나 너무 부정적인데 우리라는 게 우리 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이 업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평생 몇 년 동안 이제 연습을 하고 나도 뭐 뭔가 막 만들고 준비했던 것들이 이렇게 빨리 대체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그럴 수 있죠. 약간 좀 생각해볼 타이밍이 오기는 한 것 같아. 뭔가 완벽한 결과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짜 그 서사랑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여전히 뭐 예를 들어 하이퍼 리얼리즘 그림을 사는 이유가 사진만큼 정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손으로 사진가처럼 그림을 산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이 손으로 이걸 그렸다고?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I가 너무 뭐 소설을 잘 써. 그래도 AI가 쓴 소설이라는 것보다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게 우리한테 감동인 거죠. 나 이거 좀 내가 좀 분위기 깨는 나쁜 말인 것 같은데 형이 되게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것도 맞아요. 나는 그것도 솔직히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또 좋아해 주시고 이게 형성이 되느냐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씁쓸한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은. 근데 뭐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솔직히. 심지어 저 엊그저께 무슨 쇼츠를 봤는데 물론 이거는 당연히 좀 AI가 더 잘 어울리는 분야긴 한데 주식 투자 실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해가지고 쇼츠로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챗GPT에다가 어떤 뭐 재무제표 뭐 2023 이거 다 해줘. 이거 쭉 긁어가지고 프롬프트를 쫙 이렇게 어디다 넣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종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동안 했었던 어떤 감성적인 접근의 투자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실제 AI가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모두가 AI의 조언을 받잖아요. 그럼 결국은 또 이게 제대로 주식이 안 됩니다. 그쵸. 그렇지. 네, 왜냐면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떤 누군가의 어떤 변화, 욕망 여러 가지가 좀 투영이 되는 게 주식 시장인데
AI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줘도 결국은 이게 동일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면 물론 동일한 결과를 얻지 않고 누군가 이걸 프롬프트를 더 잘 써갖고 기가 막히게 아주 객관적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은 AI 도움이 없어도 이미 잘하던 분들이긴 해요. 네. 유현 씨도 혹시 뭐 투자나 주식 뭐 이런 거 좀 해요? 저는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비트코인. 그러면 뭐 정확히는 안 여쭤볼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를 받을 상황이시구나. 코인은 암호화폐죠. 네. 무슨 말이야 이게? 암호화폐, 블록체인 블록체인. 저희 회사가 또 블록체인 이런 걸.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블록체인은 굉장히 기술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 20만 원, 1비트 20만 원이던 시절에 아이고야. 이 블록체인 방송을 했죠. 네, 그때 이제 블록체인의 가치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왜냐면 이게 그 코인이 그 현물과의 어떤 대체가 가능해서 이거를 현금화하는 것 자체는 원래 이 암호화폐를 설계하신 분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 아무도 모르죠. 그 일본 사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있고 이름 거꾸로 하면 어떤 모르는데 실존 사람이에요? 사토시 무슨 뭐였는데? 맞아요. 근데 아직 밝혀진 거 없지 않나? 그죠? 어느 나라인지도 알 수 없고. 근데 뭐 내가 사토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블록체인은 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중요한 거는 일단 다수가 모여야 됩니다. 중앙이 없어요. 중앙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앙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 유현님한테 제가 100만 원만 빌려줘. 어머, 네. 그럼 빌려주실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럼 받았어. 받고 이제 돈 언제 갚을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해야죠. 신고해도 증거가 없어. 왜냐면 그냥 100만 원 그냥 받았기 준 거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하고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을 나에게 입금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은행이 없는 상황이야. 은행의 힘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유현님이 머리를 쓰는 거죠. 카톡을 남겨. 100만 원 드렸으니까 요거 갚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천재 해커요. 그럼 유현님 폰을 뺏어갖고 잘 때 이렇게 지문을 찍어 연 다음에 카톡을 지웠어. 잠깐만. 천재 해커가 그냥 폰을 뺏어 카톡을 해서 해킹. 천재 해커 왜 깐 거야? 그냥 도둑이라고 해야지. 도둑이잖아 이거. 그냥 도둑입니다. 도둑이라고 해요. 천재 왜 해커 거기서 아니야. 멋을 부려요? 괜히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천재 해커 하고 싶어갖고 제가 그냥 도둑이요. 그냥 양아치야. 그래 양아치. 양아치 같은 도둑인데 몰래 폰을 열어서 그 카톡을 지웠어. 그다음에 제 카톡도 지웠어. 두 개를 지우면 증거 있습니까? 없어. 없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중앙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유현님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디다 보내느냐?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를 들어 50명 단톡방에 남겨. 100만 원 빌렸습니다. 그럼 이제 50명의 카톡방에 전부 그 정보 뿌렸죠. 그럼 저는 50개 핸드폰을 다 양아치처럼 열어서 지워야 돼. 근데 만약에 이 단톡방이 50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아예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요. 이게 중앙이 없이 신뢰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코인이 그렇다는 거. 블록체인.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런 신뢰도를 얻으려면 예를 들어 이 코인을 2명만 갖고 있어요. 신뢰도가 없겠죠. 단톡방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코인을 5천만 명이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코인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겠냐고.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안 들어오니까 먼저 들어올수록 좋은 리워드를 줍니다. 그게 바로 코인이에요. 그럼 그 한 20만 원 정도 하셨을 때부터 뭐 관련된 콘텐츠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혹시 뭐 사셨어요? 구입을 과학자는 관측을 하는 사람이지 그 결과로 무언가를 얻는 사람은 아닙니다. 안 사셨어요? 네.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거 실제로 한번 풀어볼까라는 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알았으니까. 풀어볼까?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그 채굴한다라는 게 손으로도 풀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초반에는. 물론 어렵지만. 네.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죠. 네. 근데 그거 되게 재밌어 보여서 한번 친구들하고 이걸 한번 손으로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실행 옮기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1비트가 2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후회 안 하셨어요? 아니죠. 그때 이제 또 방송을 했죠. 이것의 가치는 더 클 것이다. 지금 얼마지? 오늘 기준으로 지금 1억 넘었죠.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 네.
더 간다는 얘기도 막.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게 처음 시작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아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내가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면서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요 블록체인 시스템에 들어올 거야? 그럼 너에게 리워드를 줄게가 비트코인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받으려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많이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단톡방의 인원이 늘어나면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명의 단톡방이 있는 10억 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이 있다고 치세요. 그러면 이 단톡방은 중앙 없이 엄청나게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명한 코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거기서 받는 리워드가 코인인 거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눈치 게임 같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몰려야 중앙이 없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코인 같은 것들을 리워드로 주는 거지 실제로 코인이 메인이 아니에요, 블록체인. 근데 우리가 이 코인이 메인이 돼버려서 이 암호화폐는 현실 뭐 화폐랑 교환이 되거나 이러면은 좀 목적을 많이 잃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시스템 안에서만 돼야 되는데. 위원님 비트코인만 해서 뭐 투자하는 재테크 같은 거는? 네,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비트코인만이랑 이제 저희 관련 NFT 이런 NFT도 지금 그 시장이 지금도 좀 NFT는 예술 쪽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죠. 이제 뭐 그림이나 이런 걸로도 뭐 클림트 그림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예술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으로 어떤 만들어진 예술품은 소유자가 없잖아. 맞아요. 예를 들어 이거를 카피해주면 똑같잖아요, 둘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권리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NFT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그 소유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워낙 비싸니까 이거를 10,000개로 쪼개요. 그러면 그 10,000분의 1 한 조각을 가져도 내가 이 그림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왜 갖는 거예요? 네? 10,000분의 1을 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는 사람은 왜 갖는 거냐? 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거는 내 거다. 그러니까 사는 마음에 대한 거. 네, 사는 거. 네. 나도 이거 한참 이거 좀 처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는 형들이 막 야 나 이거 야 진짜 귀한 그림이야 해가지고 액자화 해가지고 막 주고 그러는데 이거 전 세계 하나야. 너만을 위한 거야. 버리지도 못하고. 나도 사실 이거를 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뭔가 저기 있었었는데 그걸 아마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고가의 예술품을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이제 소유한다라는 거는 예술 시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왜냐면 일단 거래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비싸니까 아무도 못 사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눠서 평범한 대중이 일부를 소유한다라는 것도 어떤 예술계에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미국 부자들은 막 영화 보면 그런 거 하잖아. 나 고흐 2개 갖고 있고 뭐 그쵸. 뭐, 그럴 수 뭐 있죠. 하나 갖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 가치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저 사실 투자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갔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 단어는 발음할 때 되게 기분 좋아. 내 유식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샤덴프로이데입니다. 그게 뭐예요? 샤덴프로이데. 모르세요? 그러면 요거 설명을 궤도 형이 한번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두 가지 단어를 합성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질투 뭐 이런 그러니까 샤덴이 무슨 뜻이고 프로이데가 무슨 뜻이지? 샤덴프로이데 이게 하나가 그 불행. 맞아. 이게 뭐야? 타인의 불행을 보고서 맞아요. 기분이 좀 나의 행복해지는. 즐거움. 이걸 결함한 거거든요. 네. 그래갖고 누군가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누군가가 안 되면 기분이 좋고. 요거를 말하는 건데 그 실제 실험을 했어요. 맞아. 독일인가 어디에서 이거 했다고 그러더라고.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대본을 읽게 합니다. 상황극을. 그래서 대본을 읽는데 요 대본에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있고 각자 역할을 맡아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뭐 어떤 평범한 누군데 나랑 같이 공부한 누가 이제 뭐가 되고 성공하고 어떻게 되고 나는 뭐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삶을 살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나의 친한 친구가 성공했을 때 굉장한 부하명을 얻었을 때 이럴 때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실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한다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불행을 경험했을 때는 오히려 좀 즐거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네. 이거 좀 공감돼요, 위원 씨?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부터 얘기하면은 너무 대놓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나도 솔직히 그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증명된 거라고 하니까 약간 내가 마음이 편해진 게 그죠. 정말 친한 친구고 동료고 했는데 너 너무 잘 됐어. 야 정말 너무 행복해.
너무 더 잘 돼. 박수술은 잘하죠. 그러니까 주식도 예를 들어서 같이 들어갔는데 나는 요쯤에서 그래도 괜찮게 예를 들어 110% 정도에서 이제 다행이다. 좋은데 하고 나왔었는데 얘는 난 좀 있어 볼래? 150. 근데 200.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알 것 같아. 상대방이 너무 돈을 많이 얻었다 하면 뭐였지? 이러면서 막 뭔가 기분이 안 좋은데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지만. 그쵸. 근데 이제 다 잃었다 그러면 그래? 왜 그랬어?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인간은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난 이게 진짜 정말 왜 이렇게 질투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것도 제가 뭐 진화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요 연구에서 되게 특이했던 점이 뭐냐면은 네. 그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맞아. 예를 들어 보세요.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페이커. 페이커 선수 질투 났어요? 심지어 나. 이럴 수도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너무 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망의 대상이니까.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 트리플스 멤버 중에 한 명이 전 세계에서 유명한 슈퍼스타가 됐어. 이거랑 페이커 선수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됐어. 어느 게 더 싫어요? 둘 중에 하나를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싫다기보다 막을 수 있다면으로. 근데 저희 팀이 잘 되는 아니. 멤버를 막으면 아니야. 있다면보다 질문을 바꿔보자.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 저희 근데 그래 막는 건 좀 그렇고 팀을 나갔어. 팀을 나가면 나갔어. 전제를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트리플 S로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게 트리플 S는 한 몸이잖아. 그렇지. 근데 저 다른 아이돌 팀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팀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같은 업계에 있는 업계에 사람이 있는- 잘 되는 거는 조금 싫어. 그쵸. 이게 더 불편해요. 네, 맞아요. 같은 장르면.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방송인이 아니라 스포츠 스타가 훨씬 전혀 없죠. 내가 유현 씨 마음 좀 편하게 더 극단적인 내 예를 들자면은 나는 질투나 이런 게 얼마나 더 심한 사람이냐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시겠죠.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있죠, 거기 있죠, 들어가면은 내가 가장 최근에 올린 동영상의 순위가 참 조회수가 10위까지 최근 10개가 나와요. 난 이거 악마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이거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되니까 보고 있으면 사람이 되게 이상해져. 그러니까 잘 사랑받은 콘텐츠들이 이렇게 있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이번 거는 조금 덜 사랑받아. 그러면 이러고 이 과정에서 맞아. 내 영상까지 질투하게 되는 거야. 이전에 나의 영상을 나 이거는 뭐 지금 순위가 1위 2위인데 이번 거 오늘 거는 좀 약간 떨어졌네. 오늘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되게 내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장르면은 전혀 괜찮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유명한 화가를 만났어. 질투나지 않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어떤 경쟁선상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괜찮지 않을까? 약간 그 말이 맞다면은 저처럼 전 사실 이제 스스로 뭐 코미디언이라고 얘기도 하지만은 뭐 코미디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걸쳐놓은 애들은 더 위험하지. 너무 위험하죠. 다 웬만하면 걸리니까. 다 질투나. 그러니까 요 질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별로 안 행복해요 사장님. 너무 질투가 많이 나가지고.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난다라는 거를 뭐 괴로워한다기보다는 이런 건 당연한 거구나.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는 걸로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진짜 불편한 거는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도 좀 뭔가 안 됐을 때 당연히 마음은 아프고 위로는 하겠지만 거기서도 약간 좀 안도감 뭐 이런 걸 얻는 연구가 있다고 해서 야 진짜 인간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냐 뭐 이런 나는 정증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속성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뭐 동료 누구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데 굉장히 슬픈 일을 겪었어. 예를 들어 뭐 큰 병이 생겼어. 그런다고 뭐 행복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쵸. 그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측은지심 이런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회적 성공, 예, 뭔가 잘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는 거죠. 나와 같은 약간 경쟁 상대 뭐 이런 그럴 경우에. 때 이제 더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위원님도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근데 제 질문은 너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죠. 좋아요. 좋아, 좋아. 우리 원래 이게 가볍게. 정해진 게 없어. 왜냐면 맞아요. 정해서 와도 궤도 형이 항상 어디로 딴 데로 가지기 때문에 맞아요.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네. 보니까 저도 앨범 낼 때마다 어떤 앨범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뭔가 곡을 냈을 때 음. 곡 안에 사람들의 그런 걸 건드리는 그런 게 따로 있는지 그러니까 곡 뭔가 안에 어떤 코드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걸 알면은 모든 어떤 가수가 만약 이걸 안다, 이걸 만약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인데 이걸 풀었다, 그러면 그분은 사실 모든 곡이 다 사랑받겠죠. 그건 쉽진 않아요. 네, 그리고 어떤 곡이 사랑받고 어떤 가수가 사랑받고 어떤 아티스트가 뭐 추앙받고 이런 것들은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는 독자적인 음악을 한다. 본인만 할 수 예. 있는. 절대 어떤 아티스트도 할 수 없는 독자적인 음악을 한다. 예. 이게 만약에 어떤 굉장한 부스트를 받으면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음악이라고 부르기 시작하겠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음악을 기다리는 아주 단단한 층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모든 음악을 그들이 소비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은 레전드가 됩니다. 예. 누가 봐도 그냥 첫 소절 듣는 순간 누구 음악인지 아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그게 백현진의 음악이라든지 그쵸. 그 본인만 할 수 있는. 본인만 할 수 있는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변화를 주는 거예요. 네, 이 사회에 뭐가 먹힐지 모르니까, 지금 시대에 뭐가 트렌디할지 모르니까 계속 앨범마다 계속 변화를 줍니다. 컨셉도 변화를 주고. 네, 그게 잘 맞아 떨어지면은 또 굉장히 사랑을 받겠죠. 네, 근데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또 이제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거를 기가 막히게 트렌드를 읽고 앨범 때마다 탁탁 터트리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네, 역시 이쪽도 레전드가 됩니다. 네, 그런 사람이죠. 난 사실 분야는 다르지만 나는 약간 그 중에서는 후자인 것 같은데 매번 좀 다른 걸, 새로운 걸 하려고 해요. 원래 보통 유튜브 콘텐츠 할 때 그냥 한 가지 컨셉으로 쭉 계속 영상 올리기도 하고 맞아. 매번 다 다르게 하는데 완전 참신한 것이니까. 아우 죽을 것 같아. 맞아, 너무 힘들어. 둘 다 되게 힘든 일이에요. 너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 그 약간 좀 흥행 코드라든가 뭐 그런 걸 물어보신 거. 맞아요. 좀 잘 먹힐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와닿을 수 있는. 제 경우는 이제 본질은 1번입니다. 본인만 할수 과학을 있는?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이고, 여기에 이제 두 번째는 그것만 흔들리지 않는 한 모든 걸 한다. 데블스 플랜이라든지. 네, 다 하는 거야. 뭐 대선 거기 개표 방송도 나가고, 복면가왕도 갔다 왔잖아요. 형 복면가왕도 갔었어요? 진짜요? 몰랐어. 애가 있었어요. 복면가왕 한 4번 거절했는데, 그 구라 형님이 너 과학 알리려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복면가왕 안 나와?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린 후회를 했어. 내가 진짜 이랬구나. 이거를 내가 거절할 게 아니었구나. 그 시청자층도 과학을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노래 달달달 떨면서 부르고 노래 끝나자마자 신나서 과학 얘기하고 완전. 유현님도 과학을 이렇게 좀 사랑해요? 지금 아닌 뭐 어제. 것 같아요. 아니 이분에 비교하지 말고 그냥. 그 원래는 좀 좋아해서 그런 전공으로 왔는데 이제 진짜 과학의 그 발톱만큼 배우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는 좀 어렵게 느꼈어요. 근데 독특하잖아요. 그죠? 과학을 기반으로 하다가 어쨌든 지금 아티스트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 네, 왜냐면 지금은 놀랍게도 한 10년 전만 해도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돌은 차마 말을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왜요? 찐따 취급받아요. 예전에? 정말로. 너드라고 하죠. 너드. 어디 나와서 저 뭐 과학 좋아하는데요 이러면은 정말 그냥 나락이야 그냥. 그래, 예전에 그런 또 심각했어요. 10년 전에 나도 있었는데 나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배우분들이나 뭐 몇 분 계세요. 근데 과학을 좋아하던 분들이 그분들이 받는 어떤 그 대우가 그냥 4차원. 그래요? 그게 주는 어떤 좀 인상적인 어떤 포인트가 지금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진짜? 네. 그래갖고 예전에는 정말 그냥 4차원 특이한 사람
근데 그게 배우나 가수 활동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랬다. 예전에. 근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이 변화를 너무 느끼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플러스죠. 네, 너무 많은 가수 배우분들이 나 과학 좋아한다. 근데 그게 굉장히 섹시하게 느껴지는 거죠. 멋있지. 너무 놀라운 변화인데 근데 오히려 아예 과학 기반이잖아요. 맞아요. 근본이.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저는 더 부각시켰는데 생각해요. 더. 네, 내가 이제 이 길로 왔으니 제 과학을 아니까 좀 너무 어렵네 이게 아니라 자부심 갖고 야 나는 공부해서 이 길을 왔던 사람이야.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음악을 한다. 그럼 이거를 내 기반으로 오히려 이제 컨셉을 이렇게 가야지. 음악은 수학과 과학에 가깝다. 그거 맞긴 해요. 최초로 완전 오도 피타고라스가 발견했습니다. 최초로 음악이 화음이냐 불협화음이냐를 알아낸 게 수학자 피타고라스예요. 이런 얘기를 달달달 외우면서 어디서든 그런 얘기를 해야 돼. 저거 할게요. 그러면은 저 트리플스 유연 저분은 진짜 찐이구나. 음악은 피타고라스다. 그런 거를 본인이 밀어붙여야 돼. 좋은 거 같아. 왜냐면 이거는 내가 원해도 가질 수 없는 스펙이거든요. 그치. 맞아요. 나 같은 사람 네. 이거는 못 가져요. 진짜 이거는 유연님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어느 음악 방송에 나가서 마이크가 한 번이라도 오면 무조건 과학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음중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길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피디님 진짜 죄송한데 오늘의 과학자는요? 아니면 명언 한마디만 해. 명언 한마디요? 딱 마이크 왔다. 그럼 뭐 다들 뭐 안녕하세요. 뭐 오늘은 뭐 열심히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럼 저 수상소감 때 한번 해볼게요. 그래. 좋다. 괜찮죠? 좋다. 그러니까 재밌죠?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할 때 딱 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첫 마디야. 첫 마디.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이거 내려봐. 존댓말로. 나 그냥 그럼 아인슈타인은 그가 했던 말이니까. 독일어로 했으니까. 그러면 형 수상소감 하나만 사실 과학자들 명언 많잖아요. 하나만 추천해줘요. 저 꼭 할게요. 그럼 진짜 제가 섞어서 할 수 있을 만한 거. 제가 진짜 그럴 듯한 거. 왜냐면은 또 과학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정말 인류에게 큰 변화를 가져온 찰스 다윈. 진화론. 네. 딱 근데 수상소감은 좀 길어도 되잖아. 그렇긴 하죠. 그죠? 그다 올라와서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한 종도,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닙니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종입니다. 이 가요계 정말 빠르게 변화하지만 나 김유연은 어떻게든 적응해서 살아남겠습니다. 이상 찰스 다윈이었습니다. 근데 유현 씨 냉정하게 판단해줘요. 좀 제가 솔로로 나오면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트리플 S 버전으로 사실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버전은 사실 조금 비호였어. 24명인데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비호감 누군가 야유를 해. 넌 도태될 거야. 진화론 공격. 넌 도태될 거야. 진화론 공격. 그러면 그래도 지구는 논단가? 이거는 근데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실제로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뒤에서 약간 영웅화 시킨 거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굉장히 또 겁도 많고 동시대에 있던 이제 우리 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신데 뭐 케플러 같은 경우 요하네스 케플러는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약간 좀 사렸어요. 그래갖고 지구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고. 근데 아까 형이 얘기했던 진화론 조금 이게 뭐니 좀 바꿔가지고 하면 수상소감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오늘 한번 그 명언 모음집을 과학자 명언이 좋은 게 과학자 명언 진짜 좋은 거 같아. 나 가끔 한 번씩 봐요. 진짜 좀 정말 받을 때 많아가지고. 마리 큐리도 굉장히 멋진 명언을 했죠. 뭐 했어요? 마리 큐리는 이런 거였죠. 저도 이제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 우리가 미지의 대상에 대해 가져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다. 멋있다. 예를 들어 이거 예능 나갔어. 네. 좀 뭔가 뭐 무서운 걸 해야 되는 예능이에요. 그럼 다들 오늘 너무 무서워요 이럴 때 딱 유현님은 우리가 마리 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지에 대해서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미지의 대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이다. 오늘 이 미지의 존재들 제가 다 밝혀내겠습니다.
근데 요새 그런 예능 없어요. 예전에 약간 귀신의 집 가고 이런 거. 귀신 잡고 이런 10년 거는. 전 같아. 그렇지. 뒤돌아보지 마 뭐 이런 거 예전에 있었었는데. 아 근데 많은 아이돌 분들은 사실 공자의 말이나 저희 멤버들도 이제 공자의 말에 빠져가지고 아, 진짜? 네 요즘 그런 거 읽는데 저는 약간 틀어서 좀 과학자로 가면 과학을 해서. 좋을 것 같긴 해요. 공자의 말 뭘 읽어요? 다른 멤버들이? 저 뭐 자세히 듣진 않았어요 사실. 그냥 뭐 요즘 그런 책 많이 읽는다고. 약간 뭐 논어나 공자맹자 네. 이쪽을 많이 좀 읽으시는구나. 대기실에서 좀 네 책 읽고 그래요. 그래요? 저 아무래도 학교 많이 못 가니까 다들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책 좋죠. 아 사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좋아요. 사주 사주. 믿으세요? 뭐 믿는 거는 별로 하지 않고요. 아 그래요? 사주가 과학적이냐라는 거는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렵긴 하죠. 네, 인간의 삶은 패턴이죠. 통계라는 말 통계야, 있잖아요. 그죠. 인간의 삶은 패턴이고 통계가 있으나 유의미한 통계가 쌓이기만큼 인간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 네, 똑같은 질문을 사실 그랬어요? 처음 했을 아, 때 했는데 그때도 같은 얘기. 나도 사주는 아니 그래 관상 과학 아니라는 말 오케이 내가 믿겠어 그건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사주는 관상 과학이란 말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다 과학을 붙이는 게 과학이면 부정적으로 보여. 그래 사실 좋은 안 말 좋은 아니잖아. 뭐 말이죠. 차은우님한테 야 관상 과학이시네 이러지 않잖아. 보통 관상 과학 어땠습니까? 범죄. 왜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근데 왜 나보고 얘기해요? 어쨌든 관상은 과학이 아니라 그래 오케이 내가 부정적이야. 인정 안 과학 돼. 아니야. 근데 사주는 통계고 우리가 다 빅데이터 모아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건 통계니까 과학이지 않아? 나도 그거 질문했었었는데 그때도 같은 대답을 유현 씨는 근데 좀 믿어요 사주? 아, 그러니까 사주 이게 왜 꺼냈냐면 네. 사실 제가 유튜브 보다가 이제 고스트 헌터 이런 거에 아하, 맞아요, 빠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뭐야? 고스트헌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지평 좌표기 때문에 많이 지금 없어졌는데 아, 그러니까 댓글마다 이제 지평 좌표계 얘기가 있어서 사실 너무 죄송하긴 합니다. 이게 또 처음 알게 생업이신 분들이 계시니까 보통 귀신 잡는 그러니까 분들이에요? 폐가나 귀신의 흉가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가서 이제 귀신을 증명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걸 너무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맨날 댓글에 이제 지평 좌표계 이제 생기고 나서 꼭 개돈님 만나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주를 믿나? 귀신을 믿나? 그 귀신 고스턴트 이거 영상을 보면 네. 이제 진짜 막 그 기계 삐용삐용 하고 맞아요. 말 걸면 대답 오고 막 그러는 거 뭔지 아세요? 제가 조금 찾아봤거든요 그런 것들. 네. 네 이게 야, 근데 유현 씨는 귀신 좀 믿어요? 저는 고스턴트 꿈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하다. 왜냐면은 아니, 고스트 헌터잖아요. 응. 일단 고스트가 있어야 헌팅을 할 텐데 만약에 잘못하면 그냥 헌터만 되거든요. 헌터입니까? 내늘 익혀야 돼 헌터가 되려면. 그래갖고 잘 모르시죠? 네. 아는 분들은 웃고 있어요. 그래요? 야, 나 모를 거 알고서 했잖아요. 그냥 해버렸잖아. 만화가 있어요. 헌터라는 만화가 있는데 근데 고스트헌터가 꿈이에요? 그 멋있어서? 은퇴하고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좀 미지의 저도 약간 탐험가 재질이 좀 있어요. 과학과의 기본 자세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실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귀신이 있으면 제가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귀신을 증명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꿈을 고스트헌터. 네. 멋있다는데. 일단은 어쨌든 귀신이 과학적인 존재니까 있다 없다라는 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이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귀신이 뭐 없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귀신이 과학적인 존재냐 이걸 봤을 때는 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 예를 들어서 뭐 귀신의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어떤 장비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맞아요. 네. 그 장비들이 보통 뭐 여러 가지 뭐 센싱 장비들입니다. 열을 탐지한다던가 혹은 뭐 이제 어떤 주파수 뭐 전자기파들을 좀 모은다던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것들이 실제로 귀신인가? 그 인과관계가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 열감지 센서를 딱 했어. 그랬더니 여기에 어떤 열감지가 되는 행청체가 딱 나타났어. 이거 뭡니까? 열이에요. 네.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귀신이라는 그 확장을 하지 말고 여기서 어떤 이상한 잡음이 잡혔어요. 그러면 재밌는 게 여기서 잡음이 잡혔다. 이 잡음은 귀신이야. 그 사이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그냥 누군가가 외치는 거죠. 귀신이야. 근데 막 사람 말처럼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대답을 해요?
있었어요 그런 유튜브 영상이? 보면 그건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사람 말을 쓰는 유일한 생명체 사람입니다. 네. 근데 보고 믿을 수 근데 믿을 수 있어요. 믿는다라는 거는 과학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본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니까. 근데 재밌는 게 과학은 믿든 믿지 않든 그 일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력을 믿지 않아도 중력은 존재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귀신은 믿으면 존재하고 믿지 않으면 없겠죠. 네,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귀신 혹시 본 적도 있어요, 위원 그러면? 저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본 적은 없고 네. 약간 그 장르를 좀 좋아하는구나 고스트헌터. 네 그런가 봐요. 실제로 본 적 없고 이 장비들도 대부분이 노이즈일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왜 사람들은 이것을 믿느냐? 왜 무서워할까요? 근데 무서워하는 건 또 이유가 굉장히 많아서. 난 진짜 무서워요. 네. 근데 일단은 귀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그 패턴 인식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얼추 무언가가 보이면 이거를 사람의 형상이라고 우리한테 익숙한 형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점 3개만 찍혀 있어도 우리는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구름을 봐도 저게 무슨 악마의 형상이냐. 그 이유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의 알고 있는 어떤 형태로 모델링된 거를 가져와서 비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데 얼굴과 비슷한 형상을 되게 잘 찾아요. 우리는. 왜냐면은 워낙에 많은 얼굴들을 보고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했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니까. 그리고 얼굴을 찾는 게 굉장히 친화적이죠 우리한테. 차 앞에 모습 보면 되게 사람 얼굴처럼 생긴 거 알아요? 네. 이경영 선배님처럼 생긴 차 되게 많아. 맞아. 이스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맞아. 얼굴 모습을 잘 찾는구나 우리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알 수 없는 잡음, 어떤 착시, 카메라의 오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형상을 보고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 얼굴을 하고 있지? 귀신인가? 이 가능성이 제일 높죠. 네. 그게 제일 아마 좀 가장 익숙한 형태의 결론이 아닐까? 좀 답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은 항상 이 나온 팩트만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잡음이 잡혔는가? 예스. 잡음이 잡혔다. 끝. 이것이 귀신인가? 모른다. 그럼 이것은 잡음이 잡혔다. 폐가에서 어떤 잡음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스트헌터를 하실 거면은 진짜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해.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폐가의 열화상 카메라에 어떤 형체가 잡혔습니다. 열이 잡혔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니 누가 구독해 그럼 그 채널을. 더 이상의 구독 안 하게 해석을 되지. 넣지 마요. 해석을 넣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진짜 좀 장난으로 한 거야 아니면 진짜 고스트헌터 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 원래는 여행 유튜버 생각도 좀 있었고. 네. 그냥 좀 탐험 이런 좀 좋아해서. 와 뭔가 약간 낭만이 있죠. 도전하고 막 어디 맞아요. 좀 탐험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구나. 그럼 저 여기서 약간 좀 날카로운 질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과학자들은 100%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100%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100% 안에서의 확률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네. 귀신이 존재할 확률과 외계인이 존재할 확률과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이거는 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외계인이 있을 가능성은 99.999%입니다. 진짜. 근데 이것도 보신 적이 없잖아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외계인 언제 왔어요? 이걸 보세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현재 있는 천문학자들을 전원을 물어봐도 대부분 이 결론일 겁니다. 외계인 봤다고? 아니면 외계 생명체는 99.999% 확률로 존재합니다. 존재한다. 없을 가능성이 희박하죠.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귀신하고는 아예 귀신은 거의 없는 거니까. 귀신은 사실 존재한다라고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외계 생명체는 무조건 존재할 것이다. 왜냐? 우리는 이미 관측을 했습니다. 진짜요? 네. 현재까지 관측된 유일한 지적 생명체가 딱 하나 있어요. 이 우주에서 현재까지 관측된 유일한 지적 생명체. 그게 뭐예요? 뭡니까? 사람? 사람, 우리. 네. 우리가 딱 유일하게 현재까지 관측된 지적 생명체예요. 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만약에 없다면 이 우주에는 없는 게 당연해. 그죠? 근데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지구가 있고요. 우리가 사는 지구가 있고 지구가 태양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태양 같은 게 우리 은하 안에만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은하 같은 게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럼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만큼의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도는 행성이 있으니까 사실상 거의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그렇게 특별한 행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분명히 우리 같은 조건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있으니까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이 지구가 이제 나 네. 이거 또 어디서 기사로 본 건데 진짜 전 세계 제일 부자들 아무튼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 기후이기 때문에 아하. 뭐 근데 그게 뭐 500년 안에 멸망한다가 아니야. 내가 본 건 한 3, 40년 뭐 몇십 년이었었던 것 같아. 위기를 그 안에 이 지구는 진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사를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 무슨 뭐 디톡스고 나발이고 건강해지려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어차피 지구가 3, 40년 안에 뭐 그걸 믿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 말이에요? 이거 너무 중요한 주제고 사실 요거만 한 2시간을 해야 돼. 아이고 어떡하냐? 기후위기가.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고 이거는 근데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구 멸망설이 엄청나게 많죠.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망할 것이다. 이거는 뭐 정말 운석이다 뭐다. 기후위기를 한번 하시죠. 기후위기 편을 따로? 정말로. 오케이. 기후에 저도- 고민이 많은 소개해 주세요. 기후에 고민 많으세요? 네, 저 이거는- 환경 오염에 관심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네. 지금 이 시간대를 보니까 거의 다 주무세요 지금. 그치. 여기서 기후위기를 꺼내면 안 되고 아깝다. 처음에 꺼내야 돼요. 그럼 좀 러프하게 간단하게.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미 지구는 5번의 대멸종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어요? 대멸종. 대멸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생명체의 75% 이상의 종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90% 이상이 사라진 적도 있어요. 이 5번 중에. 근데 요게 다 사유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게 5번째 대멸종이겠죠. 요게 우리가 잘 아는 공룡 대멸종. 네. 가장 최근 선배님들이세요. 네. 근데 이 우리가 이제 대멸종을 겪게 되면 6번째 대멸종을 겪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각각의 이 대멸종의 이유들이 있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후 위기와 비슷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5번 중에. 그리고 그때 벌어진 게 이 5번 중에서 가장 많은 종이 사라진 대멸종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대멸종들이 다 특징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삼엽충 이런 친구들. 네. 그 친구들 지금 없잖아요. 없어요. 그 친구들이 간 거예요. 대멸종 때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대멸종에서 벌어지는 가장 확실한 결과, 최상위 포식자가 지위를 잃습니다. 네. 그러면은 5번째 대멸종 때 공룡이 지위를 잃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야식이 됐죠. 네. 우리의 야식? 치킨. 네. 닭이니까. 그 중에 살아남은 작은 공룡들을 우리가 조류라고 분류를 해요. 진짜요? 닭이 공룡이에요? 다 공룡입니다. 우리는 공룡의 후회를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죠. 몰랐어요, 연씨? 저희 그럼 조상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조상을 먹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은 이제 원시 인류. 네, 우리와 이 원숭이, 뭐 영장류들이 이제 공통 지상을 갖고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6번째 대멸종을 겪으면 우리가 공룡꼴 나는 거예요. 그럼 기후위기 이거 너무 좀 딥한 주제라고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몇 월까지 더울까요? 겨울까지 덥겠죠. 근데 이거 되게 나는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가을이 없어. 우리 봄, 가을 없어요, 그런 거잖아. 근데 나 올해가 오늘이 지금 6월 한 12일 뭐쯤 됐는데 사실 오늘까지도 사실 그렇게 덥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날씨 너무 좋은데 불안해 죽겠어. 그쵸. 왜냐면 뭔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죠. 근데 계속 사실 금방 한 5월 말부터 이제 진짜 찐다, 뭐 쪄 죽는다, 뭐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질 거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선선한 날씨여서 너무 불안해. 얼마나 더우려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제 기상이잖아요. 네. 날씨. 네. 네. 날씨와 기후는 완전 다른 거긴 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 날씨, 기상이 기후에 영향을 받는 거죠. 왜냐면 기후는 훨씬 긴 기간에 걸친 거대한 변화고 기상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단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후의 위기 때문에 봄, 가을 사라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또 엄청 혹독합니다. 맞아. 네,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시작이 이미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스콜 같은 거 많이 내리잖아요. 네. 스콜성죠. 지금 굉장히 혹독한 환경이 되고 있고 이거가 이제 점점 심해지고 우리가 한 2050년까지 넷제로라고 해가지고 그 온실가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자. 이거를 못한다면 이제 인류는 가망이 없다. 진짜? 네.
2050년까지 25년 남았네. 네. 저 몇 년 못 사네요. 아니 가망이 없다라는 게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는 없다. 더 이상 되돌릴 돌이킬 수 수 있는. 없다. 네. 유현 씨가 환경 이런 거 좀 관심이 많아요. 네, 저는 다른 행성으로 가서 살 수 있어요. 그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나 그 질문 오늘 있었어. 그 그래요? 테라포밍이라고 하나 그거를. 네네, 저. 그거 맨날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그거 형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아니 원숭이 뇌에다 이거 해가지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뉴럴링크. 저기 하고 그거 뭐 한다고 그러더니 저기 하고 뭐.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 대단한 성과를 낸 사람이기도 해요. 네. 왜냐면 미래 기술을 언급할 때 뭐 하나 일론 머스크가 언급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걸쳐놨더라. 다 걸쳐놨어요. 네, 그 정도로 대단한 분이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기술은 이제 마케팅용으로 실제로 이게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가 정말 많이 해오고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예전에 됐던 것도 있는데 이걸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사업가로 볼 수도 있고. 위고비 엄청 맞잖아요, 또 사람들. 위고비는 또 실제로 효과가 꽤 있죠. 네. 근데 이건 뭐 일론 머스크가 환경오염에서 지금 살을 위고비까지 뺐을 떠났는데. 뿐이지 일론 머스크가 뭐 위고비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살을 뺐죠. 테라포밍을 만약에 진짜 지구가 못 살게 돼가지고 만약에 테라포밍을 하게 된다면 이게 가능성이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디로 간다고 하면 지금 어디로 가시겠어요? 지구 이제 가망이 없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수금지와 목토천의 그쵸. 명을 이제 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네. 때문에 화성을 이제 자주 이야기하는 걸로 문과인 유명자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화성이 가장 유력한 이유가 보세요. 금성, 지구, 화성이야. 네. 달은요. 얘는 위성입니다. 위성이고 달은 지구가 상황이 안 좋으면 같이 안 좋아지는 거야. 세일러 문, 세일러 마스, 세일러 그쵸. 주피터. 세일러 얼스는 없고 주피터, 비너스, 문. 이것을 세일러문 잠깐 얘기해 보자면 잠깐 아는지 확인하고 허락받고 알아? 알아요. 알아 그럼. 세일러문은 사실상 그 좀 스케일 조율에 실패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일단 나 너무 좋아하는 만화야. 네, 저도 너무 좋아요.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그린 그림이 세일러문입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너무 그리고 싶어서. 남자들은 마인부 그리거나 슬램덩크. 슬램덩크 그리는데. 근데 어쨌든 보시면 세일러문이 주인공입니다. 얘는 위성이에요. 스케일이 안 맞아요. 왜냐면 머큐리, 비너스, 마스, 주피터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스케일이 안 맞는데 거기 문이 뜬금없이 주인공입니다. 심지어 세일러 얼스가 없어. 아니 근데 스케일이 안 맞는다는 게 문이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문이 거야? 너무 지위가 낮아요. 근데 주인공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원래들 형 말도 스케일로 하면 누가 주인공이어야 돼요? 세일러 얼스가 있는 게 제일 좋죠. 세일러 얼스가 있는 게 제일 근데 좋지만 만약에 뭐 크기로 한다면은 사실 세일러 주피터가 대장입니다. 세일러 주피터 근데 잘 안 붙는다 말이 네 글자에. 주피터가 그리고 근데 키는 제일 커요. 제가 알기로 세일러문에서. 그럼 디테일에 신경을 썼네요. 그래서. 그거 썼어요. 그거 썼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문이 너무 스케일이 안 맞고요. 특히나 이제 슬픈 건 세일러 플루토가 있었나? 있었죠. 그래요? 세일러 우라노스, 세일러 넵튠, 세일러 플루토. 아 맞아 후반부에 나왔던 거. 우리 명왕성 어떻게 했습니까? 없어요. 네, 더 이상 명왕성이라는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외소행성 134340이에요. 좀 냉정하다. 네, 그래서 이제 세일러 134340입니다. 누가 그렇게 불러 어린애들이. 이거 지금 너무 많은 걸 바꿔야 돼. 걔네 변신할 때 이거 세일러 이거 해야 된다면 세일러 13430 그렇게 하면 안 어울리지.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은 애니메이션이라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나는 그 중에 솔직히 머큐리 제일 좋아했어요. 저도. 그래요? 머큐리가 좀 약간 좀 멋있었어. 학구파 느낌이고 좀. 아 그렇지 머리 좀 짧고 머리 짧고 파란색 파란색이. 머리에 좀 똘똘한 그쵸, 똑똑한 그런 매력이. 맞아요. 유현 씨는 혹시 기억나는? 그까지 자세하게는 몰라서. 근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 둘이 좀 이상한 덕후 같잖아요. 덕후는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 뭐 그렇게 되고. 맞아. 유현 씨는 혹시 좋아하는 만화 있어요? 저는 이제 약간 프리큐어 파워레인저 세대여가지고. 파워레인저? 네. 파워레인저가 우리 때 보던 그 정말 고전 파워레인저 말고 요즘에 좀 힙한 레인저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힙한 레인저. 진짜? 유현 씨가 봤던 파워레인저는 어떤 저는 파워레인저? 매직 포스 세대예요. 매직 포스. 매직 포스는 들어본 것 같다. 그게 공룡. 아니요, 매직 마법사들 나와요. 파워레인저 마법사들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매직 포스에서 각자 마법을 하나 해요. 막 식물 키우는 애도 있고, 불, 뭐 전기 이렇게. 그것도 색깔별로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빨간 애가 리더. 색깔이 똑같으면 구분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전대물이 빨간 애가 리더. 뭐 그쵸. 그리고 검정 있고. 검정은 애가 센데 싸움 좀 말을 잘하고. 안 들어요. 그치. 약간 돌발 행동 많이 하고. 그다음에 녹색 충직해. 오! 블루 충직해. 어. 얘네들은 그냥
일종의 그런 거죠. 그냥 평타 치는 애들. 블루가 좀 바람둥이가 좀 있었던 그리고 것 같기도 하고.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애들. 아, 그렇지. 마지막. 그리고 요게 이제 옐로우랑 핑크가 있죠. 아, 그죠. 네, 옐로우는 약간 보이시해요. 아, 그리고 옐로우 핑크도 이렇게 차이가 있었구나. 테토녀. 아, 핑크는 약간 애견녀. 애겠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제가 본 거에선 하늘색이 여자애고 핑크색 여자예요. 이렇게 힙해졌어요. 아니, 근데 하늘색이 있어요? 하늘색, 파랑색이 하늘색이었는데 아. 하늘색이 여자고 핑크색도 여자고 다 가족이었어요. 한 가족. 실제로 혈연. 그 그럼 뭐 드라마 안에서. 그럼 출동할 때 뭐 이렇게 그 형, 엄마 가자. 그래서 최고 빌런이 알고 보니 아빠였어. 진짜로? 네. 이거 엄청 파격이다 근데. 파격이다. 어떻게 아빠가 진짜 빌런? 그럼 가족 집에서 안 싸우고 나와서 싸우는 거? 그리고 엄마가 약간 힐러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그럼 가정에서 해결될 문제는 그러게 뭐라 지구까지 왜 이거를 막 근데 복잡하게 싸우지? 큰 가족 싸움인 거죠. 가족 싸움. 내가 봤던 파워레인저는 그게 공룡 우리 때는 캐릭터가 부여됐었던 우리 거. 때는 약간 그 약간 고인물 파워레인저. 그 빨간색이 그죠.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맘모스. 트리케라톱스. 맞아. 뭐 샤벨 타이거 막 있고. 샤벨 타이거 맞아. 그거 있었었는데. 아이고. 끝나고 나니까 좀 창피하네요. 너무 덕후 같은데. 어쩌다가 어쨌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그럼 어느 행성으로 갈 것인가? 아, 그러면 거기까지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 보시면 근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가까운 데로 왜냐면 가야지. 태양 쪽으로 붙을수록 너무 뜨거워.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너무 추워.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너무 좀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이 골드락스 존이에요. 골드락스 존. 처음 들어봐요. 골디락스 혹시 아세요? 골디락스 처음 이야기? 들어봐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말고 골디락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동화입니다. 동화.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있어요. 이 소녀가 어떤 어두움하게 길을 잃고 딱 갔는데 네. 거기 이제 큰 침대가 있어요. 네. 또 작은 침대가 있고 더 작은 침대가 있고. 근데 어떤 침대는 너무 딱딱해. 두 번째는 너무 푹신해. 세 번째가 딱 좋아요. 혹은 또 이제 식탁으로 갔더니 어떤 스프는 너무 뜨거워. 어떤 스프는 너무 차가워. 마지막은 딱 좋아. 그래서 이제 얘가 마지막 걸 다 먹고 이제 마지막 침대에 누워서 잡니다. 그때 갑자기 곰 세 마리가 들어와요.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그래서 얘네가 딱 보고 얘 뭐 하는 거야? 이제 소녀가 놀라서 도망가는 거가 막 그 스토리일 거야. 네. 그래서 이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그 가장 딱 적합한 걸 말해요. 너무 차갑지 않고 뜨겁지 않고 딱 좋은. 그래서 골디락스 존이 있습니다. 항성, 이 태양 같은 항성 있으면 적당한 거리에 골디락스 존이 형성이 돼요. 여기에 이제 지구, 금성, 화성이 걸려 있죠. 오. 그 이 중에 하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원래 이제 금성이 딱 좋아요. 거리가 가깝잖아요, 지구보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거리랑 뭐 이런 에너지를 계산해 봤더니 금성의 날씨가 캘리포니아 날씨예요. 딱. 오.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어떻죠? 좀 저 안 가봤는데 좀 따뜻하겠죠. 따뜻하나? 뭐 건포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예. 그래서 딱 오렌지도 많잖아요. 딱 요런 날씨야. 근데 화성은 좀 춥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금성을 가자. 그래서 금성으로 이제 탐사선을 보냅니다. 이 시기에 SF 작가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요때 나온 작품들이 그 금성에서도 외계인이 오고 화성에서도 외계인이 와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도 있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그래서, 여자. 요 책도 보면은 양쪽에서 온 거죠. 네. 근데 탐사선을 보냈더니 금성에 딱 보낸 탐사선이 도착하자마자 고장이 납니다. 몇 번을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금성의 외계인들이 공격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보낸 탐사선이 마지막에 보낸 정보를 딱 보니까 표면 온도가 450도예요. 못 사네. 네, 그게 왜냐면 에너지는 거리상으로 나쁘지 않은데 이산화탄소가 꽉 차 있어갖고 이게 온실가스거든요. 온난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돼요. 너무 뜨겁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외계인도 안 옵니다, 금성에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화성밖에 없다. 선택지가 화성밖에 없구나. 테라포밍을 한다면. 근데 이제 화성은 대기 밀도가 1%밖에 안 돼요. 지구에 비하면은 대기가 거의 없어. 그 1%도 그나마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요. 액체 상태에 물이 없어요. 뭐 극지방에만 조금 이렇게 뭐 얼음 형태 드라이아이스나 물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극지방에 핵폭탄을 쏘자. 그렇구나. 네, 그걸로다가 극지방을 터트리면 얘네가 그 에너지로 녹아서 물이 될 거고 그다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살면 된다. 근데 위험하죠. 저는 근데 지금 이야기 듣다가 너무 소름 돋았던 게 저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거든요. 저번에 사실 제가 물어봤던 거랑 똑같은 질문이랑 똑같은 답이었는데 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어. 근데 이게 내가 까먹고 과학의 있었- 매력이에요. 까먹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왜냐면 이거를 까먹어야 돼요.
그럼 까먹어야 돼요? 까먹어야 또 할 수 있어. 오. 저는 과학이라는 문화는 무한하게 반복되어야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노래를 한 번 듣습니까? 여러 번 듣죠. 정말 저는 막 1000번, 10,000번 듣는 노래도 있어요. 지금도 듣는 노래가 있고. 근데 이제 과학은 한 번 들으면은 2번 안 들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영상도 댓글 보고 야 궤도야 그거 전에 한 얘기다. 그런 걸 기억하면 돼. 또 들어도 또 재밌는 게 분합니다. 사실 코미디언들도 가장 불만이 이거예요. 노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대 때마다 맞아요. 코미디는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했던 걸 똑같이 하면은 이제 확실히 안 웃기니까 아니 그럼 그럴 때마다 가수들 노래는 똑같은 거 이렇게 여러 번, 물론 다 다르겠지만 같은 노래 여러 번 근데 들으시면서 유행어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또 그런 또 생각이 나고 맞아요. 저희 요것도 한번 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것도 좀 이렇게 허황된 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항상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좀 자극적이어가지고 꿈을 보여주는 기계가 뭐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오늘 꿈꿨던 게 아침에 기억이 나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이거 내가 말로 설명도 하고 싶으면 진짜 그 휘황찬란한 그런 스토리야 뭐 이런 것들 좀 시각화하고 싶은데 그거를 진짜 여기다 뭐 꽂고 뭐 이렇게 하면은 시각화 시켜주는 기계가 뭐 개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것도 뭐 지금 최신 연구 동향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죠. 네.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의 뇌가 있어요. 우리의 뇌를 이렇게 fMRI라는 장비를 보면은 이게 어디가 활성화됐는지, 그러니까 피가 어디로 몰리는지 쉽게 말해서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이건 되게 단순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뇌를 이용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위원님의 딱 그 장비를 씌워. 네. 그다음에 사과를 줍니다. 그러면은 사과랑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되겠죠. 예를 들어 둥글다, 빨간색이다,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해. 병재님한테. 그러면 또 둥글다, 빨간색이다 활성화된 부분이 있을 텐데 다를 거예요 분명히. 둘 다 어디에 그걸 저장하는지가 좀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정보를 얻어요. 진짜 오래 걸리겠다. 네, 그 다음에 이걸 AI로도 이제 분석을 한다던가 해서 공통적으로 빨간색일 때 활성화되는 부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글다를 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 이런 걸 찾아서 계속 정리를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여기가 활성화된 걸 보고 얘 지금 빨간색을 떠올렸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잘 모으면은 나중에는 이 fMRI 장비를 쓰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고 어떤 형체를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근데 이거 하려면. 근데 이거를 그렇게까지. 얼추 지금 꽤 했어요. 근데 나도 영상을 본 것 같아. 좀 네, 약간 네, 네. 나온 거. 뭐 타이타닉 영화 같은 거 보고 네. 이게 물론 꿈은 아니고 볼 때 이제 머리에서 활성화되는 걸 보고 이걸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타이타닉 영상하고 꽤 비슷해요. 오. 이거 해상도를 높이면 이제 자고 있는 사람한테 씌운 다음에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유현 씨도 혹시 뭐 개발됐으면 좋겠는 뭐 이런 물건이나 뭐 기술 뭐 이런 거 혹시 있었어요? 저는 블루투스 샤워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이거 근데 좀 유명한 거 많이들 얘기하는 거지. 이게 네. 이과 놈들 이래라 뭐 이런 식으로. 야 문과가 다 디자인 해줬잖아. 이과 니들 만들어봐. 왜 못 만들어? 하는 거. 이게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가 달린 샤워기는 아닌 거죠? 아니 블루투스 그냥 샤워기. 블루투스 샤워기. 그냥 물이 샤워기를 나오는 거죠? 들고 네. 다니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 아, 이거는 유현님이 이걸 질문하면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약간 유현님한테 실망한 것 같은. 아 그래요? 아 왜냐면 이런 질문을 한 거 자체가 혹시나 피해를 입으실까봐 유현님. 아니 사실 이거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거 유현님은 아니고 네, 이거 유현님의 지금 저는 친구의 어떤 질문인 거니까. 네, 제가- 여기 혹시 오해하실까? 블루투스 샤워기. 제가 궤도님 만난다고 이제 아, 질문 몇 개를 받아봤어요. 이런 재밌는 질문 한번 던져봐라. 이거 절대 유현님이 뭐 이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블루투스가 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블루투스가 뭐죠? 나 이거 알았는데. 이게 파란 이빨이잖아요. 블루투스가. 나 이거 어원을 알았는데. 뭐야? 블루투스 너 맞아?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 블루투스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나도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근데 까먹었으니까 그냥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일단은 블루투스의 어원까지는 알 필요 없고 네. 얘가 뭘 하느냐 결국은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쵸? 그 주고받는 것은 전자기파 형태입니다. 그래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 형태. 근데 이것은 일종의 파동성을 띠고 있어요. 네. 네, 파동성을 띠고 있는 건데 물은 명백한 입자입니다.
그쵸. 예, 물론 물이 파동성을 띠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룬 H2O는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어요. 그러니까 파동성을 띠는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이 아니라 입자를 전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눈에 보이지 않게. 예,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예,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맨날 이렇게 호스가 달린 걸로. 그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쳐도 그걸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 타당하지, 네. 합리적이지 않다. 뭐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고 쳐도 만들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차 타고 다니면 비 오는 날 우산 쓰기가 좀 빡세잖아요. 아 맞아. 예를 들어 우산을 이렇게 차문을 맞아, 그거 조금 엄청 열고 짜증나. 이렇게 해서 우산을 피고 문을 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차에 우산이 달려 있어서 차를 세우고 이제 내리기 전에 우산이 자동으로 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문을 열고 내리면 이미 우산이 펴져 있어서 딱 들고 가는 거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요? 이 아이디어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 이거 진짜 불편하고 물 네. 다 묻고 막 맞아요. 차에도 묻고. 이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요거를 이제 차량에 설치해서 판매를 하면 이제 차량 가격이 이제 2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가의 차량을 사실 분들은 우산을 씌워줄 누군가가 계십니다. 운전을 또 맡아서 해주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만들지 않아도 그러네. 만드는 게 더 비효율적이다. 아니 근데 그 2배까지 들어요? 그냥 우산만 달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상용화가 되면 모르겠는데 한 예를 들어 대만. 한 대를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커스텀하는. 그쵸.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고 그 이거를 만약에 상용화해서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모두가 이거를 원하고 그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는 걸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 옵션을 안 넣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 네. 저는 또 어려워요, 이게. 이런 거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터널 선샤인 혹시 봤어요? 네. 그 영화 명작이에요. 기억을 지워주잖아요. 특정 기억을. 근데 이게 제가 요새 약간 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고양이 5마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지금 혼자 있을 때 계속 울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 방법이 회피하는 거 같아요. 그거를 일부러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우리 또 일도 해야 되니까 좋죠. 예. 지금도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는 사실 지금 이것도 얘기를 하는 게 그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말로 아무튼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뭐 극복하는 방법 중에 뭐 그 슬픔 오래도록 뭐 바라보고 뭐 얼만큼 울고 뭐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눠보래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약간 이게 뭐 저는 지금 예를 든 게 우리 얼마 전에 떠난 그 친구지만은 다 각자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지워주면 좋을 텐데 그 영화 것처럼 그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는데 이게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그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뭐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예. 특히나 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면 이제 편도체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되고. 예. 근데 이게 결국은 기억이 어떤 시냅스가 한 가닥으로 연결되진 않는다. 예. 그리고 특히나 나한테 굉장한 어떤 감정적인 무언가를 준 기억이라면 그게 여러 각도로 굉장히 복잡한 그 시냅스가 형성됐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계속 끊어져도 남아있는 것들이 계속 이걸 지탱해요. 이걸 다 끊어지게 하려면은 저도 이제 정확한 그 기간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 정도 우리 완전히 까먹어서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잖아요. 많이 있죠. 10년을 그 대상을 떠올리지 않으면 이제 완벽히 망각할 수도 있을 거야 아마 10년 정도. 그러니까 뭐 영화나 뭐 만화처럼 이렇게 딱 요거만 잘라내 그게 아니라 오랜 기간이 들어야 되고. 왜냐면은 그 기억이 거기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떤 사과다. 그럼 사과가 이렇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아까 한 것처럼 빨간색, 둥글다, 뭐 냄새가 어떻다, 뭐다 이게 연결된 과일이다, 과일끼리 다 연결돼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복잡히 연결돼 있으니까 이거를 도려내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어려울 거야 아마. 있다고 해도 부작용이 굉장히 심할 거고. 요새 가끔 또 그런 생각 드는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AI 얘기를 했지만은 네. 여러 가지 막 변수나 이런 것도 입력하면은 이제 우리가 집에서도 핸드폰에서도 어떤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기술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저도 지금 미디어 산업에 종사를 10년 년째 해오면서
눈에 보이는 패턴들이 다 있잖아요. 이때쯤 이거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현상 벌어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는 몰라도 스스로 개인으로서 어떤 나름의 좀 통찰력 같은 게 생기는데 근데 그러면 나보다 더 똑똑한 AI들한테 이런 것들 다 입력하면은 아주 짧게라도 미래를 좀 예측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그게 AI가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미래를 예측하는 일. 그러면은 패턴을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일. 그러면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또 근데 예측인 거죠. 예측만 예측인 거죠. 그 약간 정확도나 이런 거는 또 그렇죠. 맞지 않고. 예측이 맞았나 틀렸나라는 거는 굉장히 또 어려운 거고. 네, 그러니까 예측하는 일 되게 잘해요.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도 있는 거구나, 예측하잖아요. 네. 네, 우리도 예측하잖아요. 뭘 하죠?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그게 예측인 거죠. 네. 이미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해서 요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AI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 버는 일은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돈 번다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 돈이 어디서 올 것인가? 예를 들어 미래를 예측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고 근데 지금 AI가 실제로 금융 AI가 지금 굉장히 또 떠오르고 있어요. 그쵸. 네. 과거에 그냥 금융 자동화가 아니에요. 금융 자동화는 우리가 어떤 금융 서비스 이용할 때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인터넷 뱅킹, 뭐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은 내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금융 AI는 뭐냐면은 나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해줍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병재님에 대한 정보를 다 넣어. 그러면 이제 금융 AI가 정말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 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다 줬어. 그러면 병재님의 생활 패턴에서 뭐를 줄여야 되고 뭐를 더해야지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일주일에 몇 번 마시는 커피를 몇 번으로 줄이는 것이 일단 건강에 좋고 그렇게 했을 때는 한 달에 예상되는 돌아오는 수익은 얼마가 될 것입니다. 까지 오고 이게 더 발전하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 지금 뭐 어떤 거에 카드 쓰고 어떤 거에 뭐 할인 쿠폰 쓰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AI가 관리해요. 좋다. 그냥 결제를 누르면 걔가 모든 걸 고려해서 가장 최저가로 할 수 있는 형태의 뭐를 제안을 해서 그렇게 결제를 그냥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AI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좀 너무 다른 주제긴 한데 상관없어. 제가 요즘 약간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이제 저당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어떤 다이어트 그런 걸 보면 제로 콜라 마시는 것보다 물을 마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걸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혈당 이런 거 관련해서 제로 콜라가 좋다 이런 말도 있고 다이어트에 어떤 뭔가 도움이 되는지. 근데 이거 막 하루에도 몇 번씩 기사 보면은 어느 날은 커피 건강에 좋다. 아침에 떴어. 점심에 커피 절대 먹지 마라. 저녁에 커피 또 건강에 좋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뭐 인간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보통 정답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고 왜냐면 견해에 따라 뭐 데이터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 뭐 우유 마시면 키 절대 안 큰다. 그리고 우유 마시면? 우유 마셔라. 키 큰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우유 속에 있는 칼슘은 흡수가 거의 안 되니까 우유 마셔도 키 안 큰다. 손톱만 빨리 자라더라고. 그랬다가 또 다음에는 멸치 같은 걸로 칼슘을 흡수할 수 있다. 또 다음은 멸치 절대 키 안 큰다. 우유 마셔라. 이게 계속 바뀌어요. 다 해봤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좋은 건 물은 괜찮아요. 근데 콜라가 맛있잖아. 솔직히 알고 있었지 물 좋은 거는. 그쵸, 물 좋은 물 좋은 건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근데 콜라가 맛있잖아요. 근데 저당 아이스크림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잖아. 막 제로 칼로리. 저당 진짜 많이 나와. 진짜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심지어 제로 이 시리즈들이 맛도 더 좋아요. 맞아. 실제로 맛있어서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로 아이스크림이 제로라서 더 맛없을 것 같잖아요. 원래 거보다 더 맛있어요. 맞아. 그 이제 또 이유- 익숙해진 것도 있고 우리가. 왜냐면 이게 그 원래 거가 일종의 그 구형 모델입니다. 제로가 칼로리를 줄였잖아요. 그럼 칼로리가 줄어들면 맛이 없는 거 아니야? 만약에 칼로리를 줄였는데 맛이 없으면 출시가 안 되겠죠. 그치. 네. 다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오는. 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 뭐 병제바가 있어. 근데 제로 병제바가 나왔어. 그럼 이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더 달고. 병제바라는 게 근데 그런 식으로 네이밍은 조스바 조스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뒤에 나온 게 더 후속 모델이라 그치. 더 정교하고 더 맛있을 수 마크 있어요. 2, 마크 3 같은 네. 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뭐 제로는 나는 입에 안 맞을 거야. 이래도 지금은 이 시대가 그 정말 4kcal 미만으로 만들어낸 그 4kcal가 안 되는 그걸로다가 기가 막히게 이 당을 합성당을 써가지고 그거죠? 이거 혹시 알아? 제로 칼로리가 다 제로 영은 칼로리가 아니에요. 아니라 네. 4 아니면은 정말 0이잖아요. 그냥 얼음입니다. 그냥. 그죠? 예, 예. 이게 0으로는 단맛을 낼 수가 없어요. 음. 예, 약간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기술이 많이 늘어난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뭐 알룰로스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은 체내 흡수는 되는데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0칼로리인 거고. 그럼 제로 콜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칼로리가 없습니다. 단맛은 있지만 이런 것들인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제로를 먹었을 때 일단 안 좋은 거는 제로를 과다 복용하면 일단 안 좋아요. 왜요? 뭐든지 과다 복용은 안 좋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그냥 캔 콜라를 마셔요. 당 캔 콜라. 그러면은 아파트 한 20층짜리 아파트를 한 4-5번 왕복해야 돼요. 뺄려면. 에이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까지 돼요? 그러면 돼요. 굉장히 20층을? 네. 근데 제로 콜라를 먹으면 4계단을 걸으면 사라집니다. 말도 안 되는 차이죠. 너무 크네. 네,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칼로리만으로 보면 너무 커요. 네. 형 잠깐 근데 제로 콜라 4개 다니면 된다고 진짜요? 네, 없어져요. 좋은데? 그러면 많이 뭐 사실상 그러니까 살이 안 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 0이니까 겁나 마셔야지.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한 이틀에 뭐 3일에 한 번씩 콜라를 마시던 사람이 하루에 막 5캔 10캔씩 먹어. 이러면은 이제 뭐 당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다른 이유 때문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탄산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콜라를 먹을 때랑 다르게 이거 제로니까 더 먹어도 된다. 네. 네. 그래서 원래 먹을 것보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니까 좀 더 보상을 받아야겠다. 그런 보상 심리가 또 작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보상 섭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몇 가지 이런 그 일부 감미료들이 있어요. 이게 인슐린 분비를 유도할 수 있어갖고 좀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게 자연적이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네. 네. 되게 인위적인 이 합성된 당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장내 환경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역시. 그것도 장내 미생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먹으면 약간 배 아프긴 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참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뭐 다이어트 할 때? 저는 사실 어제도 파닭 먹었어요. 파닭 근데 맛있어. 파닭 진짜 맛있어. 파닭은 솔직히 살보다도 이거 입냄새가 제일. 그거 맞긴. 저는 솔직히 페리카나 양념에 파 해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 그거 나 진짜 먹자마자 양치 2번 하는데도 다음날 아침까지 무조건 그 남아있더라고. 다 물어봐. 파닭 먹었냐고. 파닭 먹었냐고. 그건 솔직히 치과 한번 갔다 와야 되거든. 근데 그만한 리스크를 감수할 맛입니다. 맞아요. 파닭은 정말 맛있긴 해. 그거 감수가 안 되면 안 나오겠죠 메뉴가. 우리 조상님들이죠. 우리 공룡 네, 우리 선배님들. 선배님들하고 파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또 파도 굉장한 선배님이시죠. 파요? 우리가 파가? 이제 식물들을 무시하지만 식물들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생명체입니다. 이 지구상. 파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파도 어쨌거나 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장류부터 따져봐도 식물들이 진짜 이 지구상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식물을 좀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래 맞아 좀 솔직히 그 경향이 있어. 나무 막 발로 차고 뭐 나무 무서워하세요? 나무가 무서워, 호랑이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너무 식물을 무시하는데 얘네는 레전드입니다 진짜. 식물이요? 식물 레전드요. 우리 광합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하나? 지구상에 광합성 할 수 있는 생명체는 식물밖에 없습니다. 광합성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보세요. 우리가 태양빛을 받아 밥아먹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밥 먹어야죠. 태양 에너지를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거는 유일하게 식물밖에 못합니다. 대단하다. 밥 안 먹고 살 수도 있네. 그 이후에 모든 에너지원은 결국 식물 거를 뜯어먹으면서 사는 거야. 동물도 식물을 먹고 그 동물을 우리가 먹고. 그렇지. 우리도 식물도 우리가 먹고. 네, 그러니까 식물이 없었다면 이 메커니즘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 광합성이 그만큼 어려운 건데 식물 정도 지구상에 살아야지
광합성을 할 수 있을 정도 노하우가 생기는 겁니다. 오래 그 정도 오래 살아야지. 네, 광합성이 절대 허접한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광합성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최고죠. 밥 안 기술이 먹어도 없어요. 되고. 최고죠. 그럼 다 누워서 이러고 있어요. 와, 뭐 아무 문제 없잖아. 어제 근데 파닭은 얼마나 먹었어요? 하나 시켜서 한 70% 먹었어요. 나 혼자? 네. 파닭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다 좋아요. 근데 그냥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저 고민되는데 요즘은 그 우설 우설 맛있어. 이거 어떻게 하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혀까지 먹어요. 혀까지 먹게 됐을까? 그래도 그거 궁금해요. 시작이.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시작했을 거예요. 저 예전에 한번 제가 비슷한 질문 했던 게 그래요? 뭐든 시작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쌀밥인데 아 어떤 사람이 그거를 하나하나 껍질 다 까가지고 쪄서 이렇게 먹을 생각을 했는지 너무 맛있어서 네.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쉬울 것 같고요. 독을 알아낸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독? 먹으면 죽는 거. 얼마나 많은 시체가 쌓였을까? 그러네. 누군가가 이렇게 원시인이 그럼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뭐야? 이걸 몇 번을 봐야 알았을까? 그러네. 그죠? 그리고 웃긴 게 독이 있는 생명체를 먹어요. 또 보고. 나 그거 보고 먹잖아. 그걸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보고독이 진짜 강력하거든요. 네. 보고독은 거의 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그냥 갑니다 바로. 와. 사람이. 네. 정말 그냥 누군가는 이거를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 하면서도 야, 여기까지, 잘하면 될 것 같아. 야, 여기까지 괜찮다. 요거를 여기까지. 간을 보는 거야. 야 탈락. 다음. 그러니까 요거 우설. 너무 우설. 신기해요. 우설 좋아하는구나. 네. 그 식감 너무 좋잖아요. 그 약간. 맞아요. 이거 진짜 어떻게 그거는 아마 근데 나도 잘 모르지만은 소니까 진짜 다 버릴 먹다 데가 없으니까 먹다가 뭐 속꼬리까지도 먹으니까 뭐 심지어 그러다가 뭐 혀까지도 왜냐면 혀가 말이 혀지 우리 혀가 아니라 진짜 소혀 소혀니까. 이만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잘라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소연은 좀 먹을만 하지 않아요? 뭔가? 느낌, 맛있죠? 고기 느낌. 고기 느낌 너무 맛있어요. 그죠? 맛있어요. 돼지혀는 안 먹나? 돼지혀는 얘기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본설? 뭐 별로 이런 별로 거. 내밀 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돼지가. 그러죠. 그렇지. 근데 막 벌레도 먹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벌레는 훨씬 오래됐어요. 그 뭐 심지어 네. 비례식량이라고 그러잖아. 벌레 단백질 왜냐면은 많으니까. 오래전에 우리가 만만한 애가 벌레니까. 네, 벌레 먹기가 더 좋죠. 벌레 특히나 뭐 딱정벌레류 같은 애들은 외골격이라 겉에가 딱딱하잖아요. 네. 안에는 말랑말랑하고. 네. 이거 씹어 먹었거든요. 먹어봤어요? 아유 과거에 선조들이.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겉바속촉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거 맞아요? 네, 진짜요? 에이.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과거에 외골격 곤충을 먹었던 경험이 계속 쌓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겉이 바삭하고 안에가 부드러운 거를 즐기게 됐다. 그래서 겉바속촉이라는 게 신선한 곤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말라버리면 겉바속촉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눅눅한 튀김 못 먹잖아. 못 먹죠. 네. 근데 겉바속촉이란 말은 사실 좀 비교적 근래에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를 원시인들이 부르진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름을 명명한 그런가? 약간 본능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원래 좋아했지만 겉바속촉이라고 부르면 좋겠다. 나 벌레 얘기 나니까 더 궁금한 거 있는데 바선생이라고 할게요. 바선생이라고 하던데. 레전드죠.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가 그냥 사실 이거 호불호가 안 갈리냐. 다 징그러워하잖아 너무. 이게 근데 저 너무 징그럽거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사실 바퀴벌레 안 싫어했어요. 진짜? 이게 그래서 나 후천적으로 배우는 게 아닌가 내가 라고 궁금한 생각을 거 있어. 했어요. 맞아. 왜냐면 전 어렸을 때 장수풍뎅이 사슴벌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바퀴벌레가 사슴벌레랑 비슷하잖아요. 맞아 솔직히. 그래서 어렸을 때 바퀴벌레를 보고 이걸 왜 싫어하지? 얼마나 라는 어릴 생각을 때죠? 초등학교 초등학생. 그럼 비교적 네. 비교적 그러면은 싫어할 텐데. 안 싫어했어요. 그래서 나도 궁금한 게 바퀴벌레가 사실 징그럽게 생긴 게 바퀴벌레 얘기하다 내 얘기해서 좀 그런데 사실 못생긴 얼굴은 좀 약간 비교적 기준이 있는데 벌레가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다. 나는 솔직히 파리도 징그러워. 맞아요. 돈벌레도 징그러워. 맞아. 근데 바퀴벌레만 그냥 넘사벽 극혐이야. 왜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됐을까? 뭐 생명력 그런 거 빼고 약간 이미지로만 본다면 그것도 되게 궁금했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존재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쌓이는 게 이게 아마 뭐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바퀴벌레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긴 해요. 굉장히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실제 그 네. 친구가 비위생적이고 그냥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오잖아. 네. 갑자기 나오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너무 빨라. 징그러 네. 죽겠어. 그리고
한 번에 굉장히 많은 양의 알을 산란시키고 심지어 죽고 난 시체에서도 남은 알이 부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싫어할 만한 요건을 다 갖췄어요. 생명력도 엄청 또 네, 생명력도 굉장하고. 근데 이 싫어할 만한 요건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요건인데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입니다. 얘의 생존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에요. 아 우리가 그죠? 싫어하니까. 그럼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왜 싫어하는가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래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바퀴벌레 별명이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왠지 아세요? 왜요? 되게 재밌는 게 그 다른 생명체들은 굉장히 오랜 진화를 겪으면서 예전하고는 외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옛날에 잠자리 이만한 거 아시죠? 네. 몰라요. 잠자리 그만했어? 네, 잠자리가 이만합니다. 알았어요, 예지? TV에 나오는. 네. 아 진짜? 아주 오래전에는 곤충들이 잠자리 이만하고 막 잠자리가 새야 새. 와 진짜? 네. 진짜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벌레도 막 거의 그냥 목줄 없으면은 신고당해. 그 정도였어요, 벌레가. 이름집 달고 다녀야 되고. 네, 정말. 그래갖고 그 정도로 이제 외형이 다른 애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과거와 지금으로 왔을 때 형태가 변한 애들도 많고 왜냐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바퀴벌레가 웃긴 게 진짜 옛날에 화석이랑 비교를 하면 지금하고 똑같이 생겼어. 더 싫어. 더 싫어. 그러니까 그 오랜 역사를 현재 그 상태 원툴로 버틴 거예요. 근데 왜 얘만 특별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화석이잖아요. 그게 화석과 지금 살아있는 애가 형태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는 이미 그 먼 옛날부터 진화가 좀 완벽하게 그렇죠. 돼 있... 어떤 요건인지는 모르겠지만 바퀴벌레는 운 좋게 크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있었습니다. 번식에 대한 거라든지 뭐 환경의 이런 거 좀 어느 정도는 변화는 있었어요. 근데 일단 외형적으로 좀 좋게 말하면 바퀴벌레 입장에서 이미 완벽한 채로 완성형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인류와 너무 오래전부터 싸워왔던 개체인 거죠. 근데 형체가 똑같으니까 딴 애들은 조금 미운 부분이 사라졌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강아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하면 지금 애들이 훨씬 귀엽습니다. 맞아요. 그건 약간 좀 안 좋은 거좀 뭐좀 개량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좋아하는 형태로 지냈기 때문에. 뭔가 뭐 한다면서. 네.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 형태는 인간의 어린아이 형태라서 얼굴이 자꾸 눈이 커야 돼요. 근데 강아지들 중에 이렇게 좀 길고 막 이런 애들은 확실히 좀 개체가 많이 줄었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바퀴벌레들은 영원히 지금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 혐오가 이게 뭐 1, 20년 된 혐오가 아닌 거야. 옛날 원시인들도 바퀴벌레 싫어했을까? 걔네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뭐 어떤 상관이 감정이 없었어도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어. 어쨌거나 어떤 식량에 대한 어떤 경쟁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싫다. 왜냐면 우리 집에 들어온 이유가 먹을 게 있기 때문이잖아요. 걔네들이 와서 뭔가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얘네들이 거기다 번식을 해놓으면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쌓여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좀 추측을 해봅니다. 아 바퀴벌레 너무 싫어. 네. 내가 얘기긴 했는데 바퀴벌레 너무 극혐해. 근데 재밌는 게 곤충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곤충 뭔지 아세요? 바퀴벌레 아니야? 곤충학자들 일단 맞춰볼래. 이거 아마 출제자의 의도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친숙한 곤충이기 때문에 아마 됐을 거고. 엄밀히 모기. 말하면 모기? 모기도 사실은 모기도 정말 싫어하는데 네. 그렇다고 모기를 막 이게 정말 징그러워하진 않고 근데 너무 개체수가 많으니까 모기는 좀 줄일 필요는 있죠. 모기도 완전히 사라지면 안 돼.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그 곤충 제일 싫어하는 곤충 아니면 벌레 근데 곤충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얘가 곤충이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벌레라고 해야 되나?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벌레. 벌레라고 생각하죠. 해충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하게 그냥 충. 오케이. 주면들이. 주면들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돈벌레. 진해. 아니야. 딱정벌레. 분위기는 좋아요. 무당벌레. 아니야. 무당벌레는 엄청 좋아하죠. 아 그거 좋아요? 무당벌레는 대표는 익충입니다. 아 익충이어서. 해충이 뭐였지? 메뚜기가 해충인가? 해충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해충이 아니에요? 얘도 사실 엄밀히 해충은 아니에요. 힌트 좀만 주세요. 충이다. 맞추고 싶어. 뭐 되게 유명해요. 유명하다. 네. 벌레고. 메뚜기. 되게 유명하고 얘는 나방. 정말 사랑받는 캐릭터입니다.
사랑받는 캐릭터? 캐릭터로 봤을 때. 파리. 파리가 사랑받아요? 파리 곤충이. 파리 사람마다. 파리 사랑받아요? 파리 심영래 선배님이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비. 나비? 굉장히 사랑받는 벌. 캐릭터고 아주 뭐 항상 그 이게 이 순위를 매기면은 영화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근데 개미는 개미. 아니잖아. 개미는 곤충이고 개미는 굉장히 좋아하죠. 익충일 것 같고. 뭐지 그럼? 너무 이거는 유명한. 뭐 아유. 몰라요. 알려줘. 이거는 정말 최근에도 곧 영화 개봉하지 않나? 최근에도 영화가 개봉해요? 네. 이걸 소재로 한 히어로. 아니야. 슈퍼맨 있고 거미? 판타스틱 4? 아니야. 거미. 그죠? 저 거미예요. 거미다. 유현 씨가 맞췄어요, 사실은. 근데 거미는 사실 곤충은 아니잖아요. 네. 절충물이지. 근데 재밌는 게 그 가장 싫은 게 뭐냐. 그 공충학자들이 거미를 가장 싫어한대요. 의외로 그냥 징그러서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른 곤충들은 다리가 6개인데 거미는 흉측하게 다리가 2개가 더 있어서 너무 징그럽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6개나 8개나 사실이에요. 둘 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는 6개는 너무 아름다운 8개가 너무 징그러운 거야.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색하다. 거미를 가장 싫어한다고. 거미도 근데 무서워 솔직히. 거미 징그러워. 털난 거미 막 이런 거 너무 무서워. 저 유튜브보다 전 책 같은 걸 더 좋아해서 종이 책이 확실히 좋아요. 저는 이제 과학적에서 나오는 거 웬만한 거 다 읽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 좋은 책들 인스타에 막 계속 소개도 하고 최근 되게 재밌는 책 되게 많아요. 그 브라이언 콕스 블랙홀도 되게 재밌고 근데 좀 어렵긴 한데 되게 재밌고. 유현 씨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책 추천 부탁드렸어요. 아 진짜 과학책? 제가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런 거. 좀 인스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세상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 되게 좋거든. 최근에 나온 책이야? 이거 완전 최근에 나온 책인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이게 과학자들이 그 리차드 도킨스는 못 참지. 맞아, 도킨스도 있고 과학자들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들이 하나씩 답하는 챕터들마다 전부 과학자들 30명 넘는 과학자들이 석학들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지 뭐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구분 못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뭐 질문까지 해야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런 되게 재밌는 질문들을 이렇게 다 가져왔어. 근데 다 다른 과학자니까 되게 관점도 재밌고. 당장 유현 씨는 어떤 스타일 책 좋아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은. 저는 이거 진짜 개인적인 견해인데 저는 에세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그런 잘 될 거야 이런 책들을 진짜 안 좋아해요. 자기계발서. 네, 그런 것도 안 좋아하고. 저도 그런데. 저는 잘된 분들이 쓰는 거라 그냥. 네. 그리고 뭐 아침 몇 시 미라클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동기부여해주는. 네, 그런 거 그냥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과학적인 게 좀 있긴 한데 그 미라클 모닝은. 근데 어쨌든 저는 약간 저한테 좀 뭐라 하는 것보다 세상엔 이런 게 있어 이런 책들을 좋아해요. 나 공감되는 포인트.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 그것도 존중하지만은 세상에 이런 게 약간 소개해주는 설명해주는 거 그런 책. 그리고 뭔가 완전 소설도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그래도 과학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어보려고 해요. 너무 좋네요. 그걸 읽었어요. 물고기는 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가? 물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인가? 나도 제목밖에 몰라요. 그냥 과학을 소재라는 소설인데 이거 되게 많이들 재밌게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새 과학 기반으로 소설들도 많이 나오고 SF도 많고. SF도 너무 좋아요.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SF. 네. SF. 난 책은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부끄럽지 않게 하고 다니는 말인데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야지 이제 출판업계도 좀 더 활용이 되고 그리고 사야지 읽지. 맞아요. 읽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사서 안 읽으세요? 사서 안 읽는 경우가 저희 집 책장이 한 5,600권 있을 거예요. 만화책 포함해가지고 7-80%는 일단 두고 미래를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담보하는 자세인 게 그 예를 들어서 사면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안 사면 0입니다. 가능성이 없어. 네. 맞아. 그래서 보통 읽을 책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산책 중에 우연히 읽을 책이 나옵니다. 그렇지. 우와. 네. 네. 그래서 책을 사는 건 되게 좋은 습관이고. 출판업계는 진짜 아직도 너무너무 어렵고 하니까 맞아요, 우리가 책을 맞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또 그래서 저도 소개하는 이제 게 그 좋은 책들 계속 소개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제가 국내 저자분들 책은 진짜 열심히 소개하려고 많이. 네. 또 SF는 또 예전에는 완전 이제 우리나라는 SF 작가 불모지다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김초엽 작가님, 맞아. 천선란 작가님, 뭐 배명원 작가님 이런 분들이 너무 훌륭한 나와서 작가님들이 너무 많았어, 좋은 맞아. 걸 많이 쓰시죠. 장강민 작가님도 그렇고. 반대로 혹시 추천해줄 만한 책 있어요, 유현 씨가? 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제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내용이 우리 한번 어떤가요? 유추해볼게. 내용. 찾아볼게. 뭐 엄청 유명한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 1부, 2부가 이렇게 있고 1부에 1부, 2부가 일부, 있고 이부가 있다. 일단 뭐 개미일 수도 있어 그러면 국내 작가님 국내 작가님의 책이고 최근 1부, 2부가 작품이에요. 있습니다. 최근 작품이고 1부, 2부. 네,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그러니까 이 SF가 그 우주선을 타고 뭔가 떠나서 제2의 뭔가를 찾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우주선에서 이 주인공이 몇 년을 살아요. 한 몇십 년을. 그러다 이제 결국에 마지막에 딱 보는 거는 자기 자신을 본다. 약간 이런 잠깐만. 책인데. 김초엽 작가님 건가? 그런 거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제목이. 맞추고 싶다. 형은 좀 가닥이 잡히 난 솔직히 아예 모르겠는데 맞추고 싶다. 근데 이게 제목이 생각 안 나면 답이 없어요. 몇 글자 정도였는지 혹시 엄청 길었어요. 엄청 제가 길었어? 잠깐. 엄청 길었으면은 무슨 속도로 너에게 갈 수 있다면 막 이런 느낌인가? 그런 그거 느낌인데 그런 엄청 길었어? 지구 끝에 온실. 이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 비슷 이거 맞아? 맞나? 근데 내가 얘기한 건 요거였었어. 네, 그죠.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 이게 굉장한 베스트셀러죠. 맞아. 그래요? 좀 뭘까요? 도대체? 저는 관내분실도 너무 재밌게 봤고. 관내분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응. 지금 설명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네.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안나.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진짜 죄송해요.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나 근데 이거 찝찝해가지고 찾아보면 좋겠는데 장강민 작가님인데 SF도 SF 말씀주시죠. 그래요? 그럼요. SF 최고요. 근데 진짜 뭘까요? 이거 찾아야 돼 이거 너무 힘들어. 사실 지금 댓글에 나왔을 겁니다. 나왔을 텐데 1부, 2부로 되어 있고 막 너머에 뭐 알아. 막 너머에. 신이 있다면. 막 너머에 시인이 있다면 네. 이것도 SF라고 할 수도 있겠. 이걸 김준영 작가님이네. 그죠. 막 너머에 신이 있다면 재밌었어요? 네. 요거. 맞아요. 아하. 근데 완전 소설이에요, 그냥. 막 너머에 신이 있다면 이것도 정말 잘 쓰시는 분. 요거 한번 제가 사겠습니다. 김준영 작가님 진짜 잘 쓰시는 분이고. 유현님도 혹시 오늘 뭐 질문 같은 거 아직 못하신 거 있으면 저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좀 아이돌 관련된 거는 좋아요. 이제 공복으로 무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밥을 그래도 먹고 무대를 하는 게 좋을지 건강상에서 운동이랑 비슷한 건가? 너무 좋은 질문. 나도 이거 궁금해서 나는 뭐 무대는 아니지만은 네. 하기 전에 공복 상태가 좋은지 아니면 다 먹고 나서 좀 행복한 상태로 하는 게 좋은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의미 있는 답이 있다. 오케이. 그 공복일 때 아드레날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가 증가합니다. 공복일 때요? 공복일 때 이게 뭐냐면 그냥 집중력이 좋아진다. 맞아 그건 확실히. 네. 그래서 일단은 공복일 때는 무대가 좀 짧은 무대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고강도 퍼포먼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고 약간 퍼포먼스가 막 이렇게 힘든 게 없는 요때는 오히려 정신이 굉장히 또렷해집니다. 공복일 때가. 네, 공복일 때.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짧은 무대 좀 퍼포먼스가 심하지 않은 무대면 공복 괜찮다. 약간 짧게 치고 나오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무대가 길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 퍼포먼스가 격렬해. 그렇게 되면 이제 글리코겐이 고갈이 돼요. 글리코겐 나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나 동물 몸에서 에너지 저장용으로 사용되는 다당류가 이제 글리코겐인데 요게 그 지방도 저장이 되잖아요. 네.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빼내야 되는 그것. 근데 그게 장기 저장용의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빠진 이유가 얘네들은 진짜 좀 오래 두고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글리코겐은 이게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보관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장기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빠르게 이제 고갈이 되니까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수 있겠죠. 네. 그 약간 콘서트에는 밥 먹고 하는 게 좋고 무조건. 음방은 그냥 음방은 공복도 괜찮다. 한 곡 정도만 한다면은. 근데 예를 들어 식사 후에 한다. 네. 그럼 이제 위장에 음식이 가득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는 이제 이 소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음식물이 들어가고 일거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일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소화기관 쪽으로 갑니다. 아,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무대에 쓸 수 없게 됩니다. 네. 아, 그치. 네, 그러면은 평소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와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특히 이제 기름진 거를 좋아한다. 파닥을 때린다. 딱 기름지죠. 파닥을 심지어 1일 1닭을 한다. 그럼 복부가 팽창을 하고요. 졸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2-3시간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겁니다. 단백질과. 이게 에너지를 유지하는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바나나, 아, 바나나. 단백질 바, 단백질. 삶은 달걀 이런 것들을 한 2-3시간 전에 먹고 그것도 막 미친듯이 바나나 막 2송이 맞고 이러지 말고 적당히 바나나 뭐 삶은 달걀 20개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적당히 약간 이 허기를 때울 정도 먹고 2-3시간 후에 무대를 들어가면은 콘서트 가서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좀 행복하지 않은 식사를 2-3시간 전에 하는 게 콘서트에는. 그렇죠. 그렇다고 또 불행할 정도까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포만감 있게 막 이거 막 먹는 거는 이제 그거는 소화로 좀- 또 에너지가 가서 안 네, 좋을 수 너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2-3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좋습니다. 나 소화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었는데 네. 우리가 일자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먹자마자 이제 바로 화장실 가는 사람들. 아. 저도 약간 그쪽인데 사실 일자장이라는 거는 저 거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럴 수는 없다. 먹자마자 유현 씨 내가 좀 더러운 얘기하는 게 미안한데 먹자마자 이 친구가 바로 그렇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차례차례로 그쵸, 밀어내기 하듯이 하는 거 이건 맞죠? 이거는 혹시 궁금하시면 실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인지 알 것 같은데. 왜냐면 아니, 안 돼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 중에 참외라든지 그 본인을 표현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콩나물이라는 음식. 미안합니다. 그냥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가니까 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뭐 근데 과학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말 좀 들은 게 있는데 콩나물 뭐 들어온 말이 아니죠. 연상이 됐을 때. 섬유질. 어. 섬유질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대로 친구들. 가. 그러니까 바퀴벌레처럼 오랫동안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친구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면 절대 콩나물을 먹자마자 콩나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네. 주로 우리 몸에 뭐가 들어오면 24시간 오래 걸리면 48시간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고민 많이 돼요. 잘 체하거든요. 잘 체한다는 건 이미 배출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체할 때 소화제를 먹고 일단 소화가 안 되는 상태로 자. 괜찮아졌어. 또 다음날 또 저는 이제 그 대장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차전자피를 이제 밀어주는 것도 먹는데 근데 그걸 또 먹었는데 사실 그것도 먹으면 바로 이제 확인이 되는 친구인데 어떤 날은 또 그 확인이 안 돼.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를 통장에 돈 계산하는 것처럼 어느 친구까지 지금 이렇게 있을지만 순서를 막 계산하게 될 때가 그러면 있거든요. 콩나물과 참외를 이용해서 약간 지층을 좀 만들어 보세요. 우리가 지층을 보면 역사를 알 수 있거든요. 아 이게 고생됐대구나. 근데 그건 참외 먹고 싶지 않은데 월요일 날 콩나물. 아무튼 요는 그거죠. 오랫동안 저장이 된다. 여기에 근데 이거가 24시간 쳐도 24시간. 심리적인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예를 들어서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그냥 조금 그죠? 내가 갈증이 난다는 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갈증 해소를 어떻게 합니까? 물 마셔요. 물을 마시죠. 갈증 해소가 언제 일어나요? 물 마시고 좀 뒤에. 우리 정말 갈증 날 때 물 딱 마시면 어때요? 난 먹자마자 이렇게 바로 해서 되죠. 목을 넘어가는 순간. 네. 이게 과연 갈증 해소를 하는 상태까지 간 걸까요?
나 근데 이거 진짜 최근에 궁금했었어. 네. 술 좋아하니까 아침에 무조건 갈증이 있는데 그냥 그냥 목의 감각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리적인 거예요. 목의 감각도 아니고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의 몸에 수분이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갖춰서 이제 실제 좋은 상태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물을 입에 털어넣는 즉각 해소가 돼요. 맞아. 네, 이거는 뇌가 물이 들어왔구나. 이제 너는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센싱 알람을 울리지 않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물을 마시는 순간 실제로 이 물이 갈증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뇌는 갈증이 해소됐다고 판단을 내리고 더 이상 갈증이라는 경고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비슷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먹자마자 나온다는 거는 실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먹었으니 나올 때가 됐다는 신호가 복잡하고 엮여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애를 좀 미는 거죠. 야! 나가야지. 위에 소리 들리지? 가야겠다. 네 차례야.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개인차가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일자장이 오히려 건강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얘기 들었던 게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원래 여기 있던 친구들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있었던 거예요. 얘들 소화 작용을 못 하고 소화 운동을 못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게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전원이 켜져 소화 운동이 돼서 여기 있는 친구까지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럴 거라고 수 있을 것 해서 같고. 오히려 장애는 되게 안 좋은 신호라고. 그렇죠. 일자는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가능하지가 않죠. 불가능하죠 우리 몸에서. 아까 물어봤던 게 뭐였지? 지금 처음에 질문했던 게. 처음에 물어보신 게 이제 공복. 공복은 약간 좀 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짧은 무대는 저 안 그래도 제가 원래도 그냥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무대 전에 이렇게 짧게 먹는 조그맣게. 조금씩 먹는 거래. 그게 네. 최고입니다. 조금씩 자주. 그리고 제가 질문이 네. 뭔가 자각몽에 대한 요즘 좀 그런 꿈을 많이 꿔요. 잘 때 이제 꿈에서 꿈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게 뭐 실제 존재하는 건가 뭐.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자각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이거는 있죠. 자율적으로 내가 스스로 조절한다 이런 글들도 많잖아요 인터넷에. 그것도 실제로 이렇게 자각을 할 수 있고 뭐 꿈을 즐길 수 있는지. 저도 자각몽 많이 꿨어요 어릴 때. 저는 확인하는 방법도 몇 가지 알고 있고. 뭐 하셨어요? 저는 디테일을 봅니다. 네, 저는 꿈에 들어가면 요새는 꿈을 거의 못 꿔요. 자는 시간 자체가 짧으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꿈에서 이런 장면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잖아. 이런 게. 실제 우리의 현실은. 네, 꿈에서 잘 보면 디테일이 상당히 마감이 떨어집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얼추 내 기억으로 이제 만들어낸 재구현된 세상인데 뇌의 작용이니까. 근데 신경 안 쓴 부분은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가 되게 단순하게 돼 있어 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현실 같지만 제가 어릴 때 그런 적 있거든요. 어릴 때 한 번 당했어요. 뭘 당해요? 뭘요? 제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쉬야를 했어. 근데 쉬야를 딱 하는 순간 제 길 쏘았다. 그곳은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되게 어릴 때. 그런 자각몽 많이 꾸죠? 네. 그래서 그때 진짜 뼈저린 후회를 하고. 얼마나 어렸을 때 뭐? 아예 미취학 아동이죠. 미취학 아동이었을 때? 네. 그럼 뭐 성인이 때 뭐. 아니 뭐 35살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저 어린 나이에 정말 뼈저린 후회를 하고 네. 속았다. 2번 다시 이런 일 없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어릴 때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쉬야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게 화장실 가서 디테일을 봤습니다. 신기하다. 네, 변기 손잡이 물 내리는 거 이런 것들 보고 디자인 이런 걸 보면 놀랍게도 꿈에서는 무슨 스티커 붙여놓은 것처럼 돼 있어요. 디테일들이 많이 얼핏 보면은 스위치인데 이게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어떤 디테일을 보고 이건 꿈이다. 일어나라.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해결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디테일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근데 이거 실제로 훈련을 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기억나는 자각몽 있어요? 자각몽? 저는 그냥 제가 그냥 기억나는 거는 항상 그냥 꿈을 꾸면 뭔가 꿈이네 하고 뭐 해볼까 하면 약간 다 되고. 맞아.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꿈속에서 되니까. 네, 그래서 뭐 말도 안 돼요. 막 학교 가야 되는데 그냥 이상한 옷 입고 가고 약간 그런 귀여운 행동만 했던. 근데 현실이야. 오마이갓. 난 하늘나는 꿈 진짜 많이 꿔. 나는 많이 그냥 꾸죠. 이렇게 작동하는 노하우도 알고 이렇게 하면 떠 내가. 그때부터 이제 막 돌아다니는 하늘나는 꿈을 그냥 막 돌아다니는 꿈 진짜 많이 꿔. 근데 꿈에서도 못 날아요.
못 나요? 못 날아요. 날고 싶은 마음은 있고. 있어요. 약간 현실적인 거 봐요. 오. 그럼 이거 훈련을 하면 됩니다. 나는 훈련. 하늘을 나는 친구들, 슈퍼맨 같은 친구들 나오는 거 많이 보시면 어떻게 근데 이 할수 있어요. 훈련은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이게 자각몽이 현실 감지 회로가 켜진 거거든요. 꿈속에서 현실을 감지하는 어떤 회로가 켜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반복되는 훈련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좀 부정적이지만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도 자각몽을 꿔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꿈속에서도 현실 감각을 감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꿈속에서 계속 현실 감지하는 회로가 켜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더 이성적으로 좀 더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더 냉철하게 보는 거죠. 네.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서 좀 엄격해지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 스트레스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무슨 뭐 이거 검사하면은 네. 이거 건강검진 때 스트레스 지표 나옵니다. 뭐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를 보고 몇 분 동안 편안한 자세로 있어라. 이런 검사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은 불가능해요. 그게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데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 지표들이.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죠. 혹은 상담을 한다던가. 그 MBTI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MBTI가 진짜 사람의 그런 성격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나 자신인지.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그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쵸. 네. 그거가 그냥 사이코패스 테스트랑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이코패스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사이코패스 테스트. 사이코패스한테 딱 줘서 문항을 줘서 MBTI처럼 뭐 자기에 맞는 걸 고르세요. 이러면 사이코패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좋은 거 고르겠지. 그렇지. 피해 가나. 당신은 사람을 죽이고 싶습니까? 살리고 싶습니까? 살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물어봤는데 그 실제로 이 김경일 교수님께 들었는데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그렇게 문항을 체크하는 게 아니래요. 뭐 어떻게 해요? 이 질문자가 문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이걸 딱 던져보고 오케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정말 세밀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놓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흉악범들이 점수가 엄청 높게 나오는 거죠. 좀 그러니까 엄청난 그 연결과를 통해서 한 거겠지만 어느 정도의 주관이 좀 개입이 돼야 돼. 그러니까 주관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테스트하는 사람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네. MBTI는 내가 고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되고 싶은 나 자신인 거. 그죠. 내가 이상향으로 꿈꾸는 나의 방향성.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 가능성이 또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친구가 볼 수도 있죠. 네. 친구가 봤을 때 이럴 것이다 하면 친구가 봤을 때 나. 이런 성격일 것이다 일 수도 있고. 나 너무 신기한 게 나도 궤도 형 처음 봤을 때 물어봤던 거 사주. 맞아. 그래요? 다 MBTI 똑같아요? 나도 다 물어보고요. MBTI를 약간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런 입장이죠. 너무 성격이 복잡하기 때문에 16가지로 나눌 수 네, 없다. 나는 힘들다. 그리고 나도 항상 체크할 때 나 INFP인데 INFP 너무 좋아가지고 나오게 체크해요 사실. 맞아. 그래서 약간 T랑 J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나오게. 유현 씨는 뭐예요 MBTI? 저는 INTP 나와요. INTP. INTP, ENTP 이렇게. I랑 E가 바뀌는구나. 근데 다 가운데 쪽에 있어서 사실 그래서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좀 치우쳐져 있지 않고. 49, 51 약간 다 이래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저는 친구가 봤을 땐 ENFJ. 제가 검사한 걸로 ENTJ. 그래 T일 것 같아요. 검사 결과가 검사가 너무 단순하길래 요 검사하는 그 우리 주관기관 선생님한테 이렇게 간단한 검사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ENTJ들은 저렇게 말한다고. ENTJ라기보다는 건방진 사람 아니에요? 그걸 검사라 가지고 문항 자체. 가불기 아닙니까? 이거 가불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그 신점 이런 걸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딱 보자마자 그러는 거야. 근데 형 진짜 방송 많이 했는데 신점도 보러 갔어요? 아니 저한테 신점 보러 가자 뭐 하자 이러는 게 진짜 많이 그럴 것 같아. 약간 비과학의 영역에 있는 것들. 다 거절하다가
거절을 못할 친분이 있는 분이 예를 들어 이건 이제 김풍 작가님 때문에 풍이 형이니까 갔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무당분하고 이제 또 패가 간 것도 진경 누나라서 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건 다 거절하는데 친분 때문에 간 건데 딱 가니까 보자마자 이분은 내 말을 안 믿을 텐데요. 그럼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믿으면 가불기네. 믿네요. 안 믿네요. 거봐 안 믿는다고 했지. 어떻게 해도 그냥 내가 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분이 오류가 있는 말씀하시길래 그것만 집어주셨어요. 뭐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뭐 과학 좋아한다고 나중에 회유를 좀 하시다가 그 최초로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전구를 최초로 발명한 건 에디슨이 아닙니다. 험프리 데이비라는 사람입니다. 어떡해. 에디슨은 전구를 최초로 상용화한 분이고 전기 시스템을 만든 분입니다. 네, 그때부터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오히려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네. 네. 유연하신 분이셨구나. 그럼요. 나 이런 것들이. 근데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오늘 뭐 별자리 얘기도 물어보고 싶었다고. 맞아요. 뭐 이것저것 같은데. 별자리 얘기 사라졌어요. 수면도 있고. 뭐지? 사실 이것도 궁금했어요. 냉동인간의 이런 데몰리션맨이라고 혹시 알아요? 알죠. 명작인데. 우린 알지. 그러니까 형은 당연히 알고 알지. 유현 씨한테 물어본 거였어. 몰라요. 데몰리션맨이 냉동인간 거의 최초의 우리가 봤을 때 최초였어. 혁신 그때 혁신. 냉동인간을 소재로 나온 영화. 실버스터 스텔론. 실버스터 스텔론이었나? 실버스터 스텔론. 웨슬리 스나이프스 아닌가? 맞는 것 같아. 실버스터 스텔론이 경찰이고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나쁜 역할이었나? 딴 거랑 섞였나? 이 두 명 아무도 모르잖아. 저는 그 디즈니? 월트 디즈니? 네, 그런 얘기. 버키. 윈터 솔저. 윈터 솔저. 맞아요. 윈터 솔저랑 캡틴 아메리카. 맞아요. 버키는 냉동인간 아니지 않아요? 아니 버키도 안 늙었잖아. 버키는 아니야? 버키는 그냥 동안. 그렇게 동안이야 근데? 버키는 왜 안 늙었어? 혈전 맞아서 그런가?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근데 막 그런데 많이 나오니까 약간 이게 진짜 현실성이 있는지.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그 실제로 인간을 얼리는 기술은 있습니다. 액체 질소로서 영하 196도로 얼리는 기술이 있고 이거를 크라이오닉스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 이거 어디에 쓰냐면은 되게 진지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분야예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이제 어딘가로 가야 할 때 우리의 생명체, 우리 같은 인간은 100살을 못 넘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 근데 그 일단은 이 태양계 밖을 넘어가서 가장 가까운 별, 태양을 제외한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인데 거기까지 빛의 속도로 4.2년이 걸려요. 이게 우주선의 속도로 가면은 그 가는 데만 8만 년이 걸립니다. 아이고야. 일광년당 2만 년이라서. 아이고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 그럼 8만 년을 버텨야 되는데 우리가 100살밖에 못 사는데 적어도 예를 들어 거기보다 훨씬 가까운 데로 간다고 해도 대를 이어서 가려면은 우주선 안에서 계속 자손을 생산해야 돼.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만한 어떤 생명체가 먹을 만한 무언가를 계속 제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겨울잠 자듯이 동면에서 가야 된다. 언 상태니까 최대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느려지니까 이걸 이용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냉동 캡슐 이런 게 SF 영화에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그 에너지 대사가 완전히 멈추는 거죠. 거의. 그럼 세포 조직들이 다 멈추는 거고 그럼 정말 극한의 북극곰 겨울잠 북극곰도 자나? 어쨌든 극한의 곰의 동면 이걸 이용하는 거다. 근데 요거를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얼려놓으면 예를 들어 요새 삶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이거 무의미하게 보내느니 얼어있다가 좀 미래에 재밌게 깨어나자. 이런 것도 아이디어일 수 있죠. 근데 얼리는 기술이 있는데 녹이는 기술도 그럼 있는 거예요? 지금 녹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그렇게 일방향. 따지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저기 친구에 나오는 거 생선 냉동 창고에 얼리는 거나 이 얼리는 기술로 얼리나 어차피 못 녹이면. 근데 이게 그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얼리는 건 불법이에요. 못 얼려요. 그러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얼리잖아요. 이 사람 살았으니까 죽었으니까. 여기서 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계약을 하고 임종 직후
그러니까 사망 진단 후에 바로 올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녹일 때가 됐을 때 이제 소생시키는 어떤 기술이 있을 것이다. 그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뭐 제세동기를 하듯이 그런 게 있을 거라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신체일 때 일단은 이 얼려놓고.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죽고 나면 그때 이제 장기가 훼손되기 전에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일단 얼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소생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됐을 때 그때 소생시킨 다음에 이 질병을 치유하겠다. 이런 논리인 건데 일단은 세포가 수분이 얼면은 그 물이 우리 네.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생겨서 결정이. 그죠? 눈 결정 막 보셨잖아요. 네. 얘네가 얼면 일단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얘네가 세포막을 다 찢어요. 그래서 얼면은 일단 다 찢어지고 그러네.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얼게 되면은 이 세포막을 다 찢지 않을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 수분을 다 제거를 해야 되나? 혹은 수분에다 어떤 천연 뭐 내한제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얼지 못하게 할까? 물 상태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는 거고 그거 말고도 아니면은 혹시 뭐 어떤 신경 연결망 이런 거를 얼었을 때 녹이고 복원이 될까? 이 기억이라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될까? 맞아. 이런 것도 굉장히 고민이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해동하는 기술은 현재 아예 없다. 그게 문제네. 해동이 문제네. 해동이. 네. 근데 냉동인간은 혹시 왜 관심 갖게 됐어요? 저도 얼고 싶어서 나중에 언제쯤에? 그냥 죽을 때쯤에 죽을 때쯤에 한 90세쯤에? 한 50, 70, 아, 70? 70쯤? 69세쯤에 생각이 바뀔걸요? 그래 더 살고 싶어질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거 궁금해. 내가 살 수 있는 미래 말고 더 먼 미래를 약간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죠. 맞아요. 20한 3세기도 살고 싶어요. 23세기. 네. 요거가 이제 삼체라는 SF에서 그치. 요 내용을 사용하죠. 아. 네. 그래서 그 어쨌든 인간 쪽 지도자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긴 몇백 년의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냉동시켰다가 일어나서 일주일 정도 밀린 일을 처리하고 다시 냉동됐다가 또 몇 년 후에 또 일어나서 일주일 정도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수명을 나눴어요. 이렇게. 어머, 네.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백 년을 살아있는 채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죠. 삼체 진짜 재밌어. 삼체 혹시 봤어요? 안 봤어요. 삼체를 안 보셨으면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 감사하지? 이제 정말 인류 역사상 절대 영상화할 수 없는 콘텐츠를 처음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삼체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진짜 재밌게 재밌어. 그래요? 삼체를 이렇게 시리즈로 만날 수 있는 시기에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혹시 뭔지는 알아요? 너무 우리만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아니, 한번 봐볼게요. SF인데 네. 미쳤습니다. 저 류추신이라는 분의 원작을 영화로 드라마로 만든 거고요. 드라마예요? 네, 시리즈예요? 네, 넷플릭스 OTT에 있는 시리즈인데 요게 그 한 편이 50분 정도 되거든요. 네. 그 한 편의 제작비가 그 전체 시즌 제작비랑 맞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통의 작품. 일반적인 드라마 시리즈 전체를 만드는 비용이 한 편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나 SF 좋아하지만 진짜 볼만. 나보다 이해도 훨씬 잘해. 저는 솔직히 보면서 그냥 분위기로 이렇게 이해. 이해 못했어? 네. 이거 제가 1편부터 마지막 화까지 한 편 한 편 다 리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안 될 거 하게. 네. 이거를 1화 보고 제 거 보고 2화 1, 2화는 합쳐져 있나? 어쨌든 1, 2화 보고 제 거 보고 3화 보고 제 거 보고 하면은 진짜 다 긁어내요. 왜냐면 원작을 다 보고 원작에 대한 내용까지 다 넣어서 이런 부분에 왜냐면 뭐 그냥 보면은 무슨 말이지? 근데 이게 깔끔하게 안 긁어져요. 그걸 다 긁어놨어. 좀 찝찝한 상태로 그냥 분위기 따라. 저 장면이 왜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이유 없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유현 씨는 뭐 그 드라마나 영화 혹시 뭐 좋아하는 거 장르나 이런 거 있어요? 드라마나 이런 거는 저 솔직히 가리지 않아요. 전 다 좋아하고. 근데 약간 영화로 제일 좋아하는 건 진짜 SF인 것 같아요. 진짜 SF를 많이 좋아하는구나. 왜냐면 SF 저는 최고입니다, 멜로 막 사실 이터널 선샤인 이런 거를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거는 좀 많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감성적이고. 네 SF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질문 하자면요. 네. 제가 잠을 요새 진짜 못 자요. 음. 아이돌 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패턴이 맨날 달라져서 근데 맞아요. 이게 수면 부족 같은 게 뭔가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일단은 수면 부족이 전전두엽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전전두엽? 네, 이게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네, 뭐 추론 능력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여기다가 이제 균형 잡기, 반응 속도, 어떤 근력 유지, 즉 이제 운동 수행 능력 이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운동 수행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판단력이나 집중력 이런 것들이 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긍정적이지 않겠죠. 그쵸. 네, 여기다가 심지어 코르티솔도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네, 그다음에 감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예민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대 위에서 스트레스 받고 감정 조절 안 되잖아요. 무대에 설 때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편안한 상태로 퍼포먼스를 못 해요. 네, 그래서 그 일단 수면 부족이 그 이런 상황, 예를 들어 내가 뭐 지금 보시면 균형 감각, 뭐 운동 수행 이게 퍼포먼스 핵심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거. 몇 시간 정도 자요 요새? 요즘은 좀 괜찮아졌는데 제가 작년 연말쯤에 제가 그럴 때. 진짜 막 2-3시간 저희가 24인조거든요. 그래서 진짜 샵 시간 6시간 잡다 보니까 와. 아침 8시에 뭐 산업을 한다 하면 진짜 밤 11시에 막 가야 되고 이래요. 아니 아침 8시 스케줄인데 밤 11시에 가야 돼? 맞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교대로 가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렇게 되게 되면 1번으로 받은 사람과 마지막에 받은 사람의 갭이 너무 커져서 맞아요. 그래서 약간 좀 나눠서 하잖아요. 세 팀 뭐 이렇게. 선발 후발 한 번 나눠지는데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메이크업 받으면 쪽잠을 한 2-3시간 이렇게 자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작년에 연말쯤에 기억이 없어요. 뭐 안 깼기 아 진짜 맞아 잠 못 주름 낀 자면. 것 기억력도 이제 저하되고. 네. 저도 근데 잠 많이 못 자긴 하거든요. 얼마나 주무시는데 평소에? 명확하신. 어제 3시간 자고 그제도 3시간 자고. 근데 나 그게 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한 7시간 8시간 정도 자는 게 좋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많이 자는 게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수면 사이클 뭐 1시간 반 거기에 맞춰서 자는 게 그런 것도 중요하고 5시간 자는 것과 12시간 자는 거 비교하면은 오히려 12시간 잤을 때 인지 능력이 더 저하되더라라는 연구도 있어요. 어렵다. 가끔 주말에 12시간 막 이렇게 잘 때 있는데 컨디션 좋지 않아. 근데 8시간 자는 게 제일 좋아. 저도 지금 인지 능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요즘에 많이 저하돼 있고. 어떡해. 근데 웃긴 게 저하된 채로 계속 스케줄을 돌다 보면 또 나름 저하된 채로 그냥 사는 거예요. 좀 목표를 낮게 잡으면 괜찮아. 그래서 작년에 제가 저하되어 있었어요. 사람 자체가. 기억도 좀 잘 안 나는구나. 기억이 진짜 잘 안 나요. 작년에 내가 맞아, 뭘 맞아. 했었고 무슨 생각이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적게 잘 때 장점이 너무 강력하긴 해요.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상황이 그 퍼포먼스에 도움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피부가 재생이 지연이 됩니다. 잠 못 자면. 다크서클 당연하고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고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맞아. 네. 그리고 부종으로 얼굴이 부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 못 진짜 잠고. 항상 제가 부었어. 지금 이게 살찐 게 아니라 부은 거예요. 어디가 목이야? 아니 제가 원래 진짜 샤프하거든요. 네. 오늘 지금 부어갖고 원래 진짜 엄청 칼각이에요 턱이. 진짜요? 진짜. 근데 잘 못 자서. 1년 내내 못 자니까 사람들이 살이 찐 줄 알아. 근데 진짜 이 제가 부종이에요, 부종. 작년에 진짜 모습이 진짜 안 좋았어. 너무 그러니까. 계속 부은데 안 빠지고 맞아. 그냥 그런 못생긴 상태로 그냥 맞아. 계속 있었어요. 이게 잠을 안 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못생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종 때문에 잠 때문에 좀 부었다. 근데 잠을 내가 충분히 잤다. 그런데도 부종이 있다. 여기까지만 듣죠. 그런 경우일 수 있잖아. 있지. 그래서 이게 잠 안 잘 때 장점이 이거예요. 나는 잠을 안 잤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부종이다. 왜냐면 잠을 충분히 잤잖아요. 할 말이 없어. 전 진짜 그때 잠 때문에 그랬어요. 진짜. 참고로 저는 어제 8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결국 호르몬 균형이 깨져요. 잘못하면. 근데 그게 진짜 몸이 안 좋았어요. 이게 그래서 장기적인 외모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시간이 지나서 좀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못생겨지죠. 그쵸? 변해. 네, 그런 경우가 발생. 근데 이건 뭐죠? 이게 못생겨지죠. 어떻게 했어?
못생겨지죠. 뭐 둘이 나눠 갔죠 그럼 저희가. 이쪽으로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더라고요. 못생겨지죠. 저희 둘이 나눠 가집시다. 제가 못 봤는데. 바로 받았어.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때 너무 못생겨졌어가지고 고민이 많았는데. 근데 잠을 적게 자면 진짜 크리티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 나 장점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장점이 있어? 잠을 적게 잤다라고 이야기할 때 네. 섹시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야? 그게? 진짜로 이거는 테스트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소개팅 딱 나왔어요. 상대방이 딱 있어. 아 어제 얼마나 주무셨어요? 그래요? 한 2시간? 섹시해. 근데 보세요 반대로 어제 몇 시간 주무셨어요? 한 14시간 잤나? 전혀 섹시하지 않아. 근데 7시간 아니 잤다면서. 14시간이랑 비교하니까 그러지 형이 좀 다급해가지고 기린도 아니고 무슨 14시간이잖아요. 아 진짜로 사장가. 이거 써먹어요. 이성에게 말할 때 잠을 적게 잔 사람일수록 섹시해 보인다라는 또 결과가 있습니다. 일단 근데 나는 솔직히 이거 연구된 거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남자가 2시간 잤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힘드시겠네요. 근데 잠을 적게 잤다라는 이 사람이 뭔가에 몰입해서 오랜 시간을 써야 될 만큼 뭔가 바쁘고 수배 중인 그런 사람일 이미지.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섹시랑은 나 연결 안 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근데 잠을 적게 자면 섹시해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해보세요. 잠을 푹 잔 것과 잠을 적게 잔 것과 이 멘트 자체가 섹시해 보인다는 장점이 있어. 저 근데 처음으로 궤도님 말 이렇게 못 믿은 거 처음. 이거 근데 본인의 취향이 아니면 뭐 진짜 연구가 실제로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몇 시간 잤냐고 물어볼 때 섹시해 보이려고 그래서 잔 시간을 줄여 말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진짜? 네. 진짜 신기한 와, 이런 걸 왜 대박이다. 연구하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보통 영국에서 많이 한다 이런 거. 근데 보세요. 내가 8시간 잤어. 네. 근데 누가 물어봐. 그때 8시간 잤다고 말하는 것보다 좀 줄여 말하는 거죠. 섹시해 보이려고. 좀 바빠 보이는 좀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나? 6시간 좀 잤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늘려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맞아. 생각해 나도 저도 그 작년에 유현 씨가 그랬던 것처럼 제 인생에서 네. 제일 잠이 없었을 때가 저 처음에 SNL에서 막내 작가 할 때 어. 그때 저희는 이제 토요일 생방 프로그램이니까 월요일 출근해서 토요일 생방 끝나려면 한 일요일 새벽까지 일하는데 일요일 잠깐 아하. 하고서 근데 일요일에도 아이템 준비하고 또 월요일에 출근해 이거를 계속 돌아야 되는데 막내 작가들은 또 이제 퇴근도 없어요. 사실 퇴근도 뭐 늦은 밤이나 새벽에 할 때도 많고 근데 또 집에 가서도 또 써야 돼. 그때가 제가 일주일에 한 10시간 잤어요. 근데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 그 섹시해. 내 무의식 맞아. 섹시해? 나 섹시해 보이려고. 오 마이 근데 갓. 무의식이 이거 내가 맞아. 그런 거 어필하려고 그랬었었나 봐. 맞아. 나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나 그때 일주일에 10시간 자고 살았을 때 하는데 내가 약간 그런 게 좀 어필을 하려고 그랬었었나? 있을 수 있어. 저도 그런가 봐요. 지금 여기 와서. 그죠. 이거 봐봐. 이거 가불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봐봐. 여기서 저 작년 연말에 하루에 뭐 그래. 14시간씩 자니까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 이런 사람 없단 말이야. 아 그러네. 그죠? 네. 훨씬 섹시해 보여. 이게. 요새는 그래도 좀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좀 자는 거죠? 네, 요즘 얼마나 주무십니까? 사실 어제 근데 3시간 잤. 이거 봐. 그러니까 멋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 차원에서 그럼요. 많이 좀 줘야 되고. 네, 그럼. 진짜 24인조면은 그게 진짜 있겠다. 옛날 전참시에도 그거 나오긴 나왔었는데 맞아요. 샵을 한번 가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스케줄 시간보다 3-4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이게 이동 시간도 있으니까 한 2-3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하는데 한 10시간 일찍 나가는 거네. 근데 오늘 이게 7시 20분 원래 녹화였잖아요. 네. 원래 12시에 샵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개인 스케줄인데? 그러니까 이게 피팅 이런 이슈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래 7시 녹화인데. 해가지고 3시 40분으로 바꿨어. 그렇게 빨리 가 샵을. 근데 이 3시간 40분이 엄청 큰 갭이잖아요. 당연하지. 한 4시간을 그러면은 근데 아마 오늘 저 빼고 멤버들이 전부 다 같은 일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또 일정. 다 샵에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근데 그 생각 안 들어요? 아마 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느끼시는 이게 화장을 하고 막 이게 헤어 메이크업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원래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승부 보는 타입이 아니니까 그냥 하다가 요새는 조금이라도 좀 성의 표시라도 하고 머리도 좀 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좀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나는 발전됐으면 좋겠는 기술이 그러니까 맞아요. 마스크팩처럼 이렇게 있어. 맞아. 이거. 이거 있어요. 지금도 있어. 에이, 설마. 인피명부 실리콘으로 쓰는 거 있는데. 근데 미션 임파서블처럼. 김계란님이 이제 이렇게. 아니 그러고 싶진 않겠지. 이현 김계란님은 씨는. 그래서 아침 녹화잖아요. 응. 그럼 눈곱 띄고 그냥 바로 쓰고 나오면 돼. 메이크업 필요 없어. 근데 이거 공감되죠? 약간 최고의 세팅된 상태를 저장하고 다음에 또 쓰는 그런 게 있을 수 그렇지. 있죠. 와, 근데 지금 제가 진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돌이나 이런 뭐 굉장히 방송하시는 분들이 샵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네. 너무 많이 보네. 너무 저 지금 샵에서 족 뭘 같아요. 해야겠다.
아니면 형 샵에서 과학 소통 같은 거를 아 그걸 한다고? 샵에서 이거라면은 왜냐면 할 게 없잖아 이분들이. 그걸 한다고요? 샵에서 뭘 할까요? 저는 과학이 아니라 이거를 샵에서 해. 이거 촬영을 샵에서 해. 근데 보통은 원래 샵에서 좀 자요. 그때 자지. 네, 그때 자요. 아깝다. 그때 밝아서 이거 멜라토닌도 안 나올 텐데. 왜 밝아? 샵이니까. 차에서 차에서 잘 때도 있고. 차라고 해도 안막을 쳐도 빛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그래서 과학 책을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너무 아깝다. 아깝구나. 숙면을 못 취하거든. 근데 나는 그거 있을 것 같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되는 거 말고 약간 버추얼 아이돌이나 이런 것처럼 맞아, 입히는 거. 베스트의 상태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점 찍고 이렇게 해서 그 크로마키 하는 것처럼 아. 해서 저장을 해놔. 얼굴 따라다니게 이렇게. 대신 현장에서 나는 쌩얼이야. 아하. 나가는 모습에서 그 필터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이거 같아.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잠깐만 뭐 이렇게 할 때. 전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 통신망 이슈가 발생할 때 갑자기 딱 이러다가 딱 이러는데 갑자기 안티 막 늘어나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이제 아이돌은 근데 쌩얼이라고 안티 생기는 것도 이상하잖아. 근데 나 이거 될 것 같은데. 이상한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말 그렇긴 해. 예. 이거 나는 왜냐면 스노우나 이런 거 필터 진짜 장난아니게 잘 나와요. 너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익 사업 할 수도 있겠다. 오. 잠에 대한 거 이런 것들 좀 고민이 많으셨구나. 네, 잠을 진짜 한참 자야 되는 나이인데 지금. 아이고. 한참 클 때죠. 숙면을 취해 숙면. 맞아요. 수면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이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둡게 하는 겁니다. 네. 우리 몸은 어두울 때 이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암실. 그 눈만 가리는 건. 우리 몸이 다 감지해요. 눈만 말고 얘네들. 여기도 다? 다. 진짜요? 그냥 그 눈을 아무리 가려도 빛이 들어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감각이 우리가 진짜 완전 이걸 해도 뭐 느껴지지 않아요? 빛이 들어올 때. 그죠? 왜냐면 어떤 광자의 그런 감각도 있잖아. 자외선 포톤의 어떤 그런 감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게 지금이 잘 때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뇌한테. 그래야 멜라토닌이 나와요. 그럼 질문인데 그럼 안마 커튼 하고 자면 일어날 때 이제 어둡잖아요. 그럼 그것도 몸에 안 좋아요? 뭔가 깬 걸 모르는. 일어날 때? 네. 일어날 때 안마 커튼을 치면 되죠.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기 직전에. 아침에 뭔가 이 햇빛이 들어와요. 이 몸도 뭔가 이건 전후 관계. 예를 들어 안마 커튼을 치면 그때 햇빛 들어오잖아요. 네. 그때 일어날 준비하면 돼요. 왜냐면 해를 받으면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해가 들어올 때쯤에 깨는 게 좋은데 생각보다 해가 빨리 떠요. 맞아. 그리고 뭐 겨울철 같이 좀 이렇게 해가 짧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요즘은 여름철 같이 해가 길면은 진짜 빨리 떠요. 그럼 안마 커튼이 무조건 좋네요. 안마 커튼은 저는 뭐 예를 들어 불규칙하게 수면을 해야 된다, 혹은 해외 일정에 이런 게 많다, 그럼 저는 안마 커튼을 정말 꼭 암실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조용한 환경. 그 핸드폰 보는 거 최악. 왜냐면 안마 켜놓고 핸드폰을 켜잖아요. 그게 일단은 굉장히 안 좋죠. 왜 그렇게 최악이 행복할까요, 근데? 최고자 핸드폰 하는 거, 그때 릴스 보고 쇼츠 보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 그것도 궁금해. 아까 인지저하 얘기 잠깐 나왔는데 쇼츠 릴스 많이 봐요. 많이 보고 나는 거 좀 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라고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꼭 내용이 그렇지 않더라도 짧게 이렇게 그냥 키워드만 해서. 근데 나 벌써 여기에 좀 적응이 된 것 같고 요새 그래서 심지어 혼자서 이렇게 예전에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도 떠올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약간 좀 버벅이는 부자연스러워지는 단계까지 좀 온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갈 때 막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인류가 모두가 멍청해지는 그런 것 좀 그런 상황이 오게 될지도 궁금했었어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일단은 쇼츠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는 거는 우리가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뭘 고를 때 가장 좋은 걸 고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수렵 채집 생활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 가장 잘 익은 걸 골라야 돼요. 그러면 비교를 하고 이 중에 오늘은 이걸 먹어야겠다라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볼 때는 전체적인 모든 이 농작물을 다 보고 골라야 됩니다. 그죠?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능이야. 근데 이제 쇼츠 같은 경우가 넘기면서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오늘 나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쇼츠가 무엇인가?
최선의 선택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은 옵션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 OTT 볼 때도 추천하는 거 쭉 나오잖아. 쫙 너무 많으니까 오늘 볼 걸 고르다가 2시간이 지나가요. 내가 그래서 느낀 거야. 쇼츠는 그냥 보는데 네. 이거는 겁이 나서 못 골랐는데 저거 고르면 내가 2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하면서 계속 예고편만 보면서 돌아갑니다. 맞아. 네, 그게 최선의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 혼란을 경험하는 거죠. 저 맨날 그래요. 쇼츠 리스 보면서 쇼츠나 배달 음식 고를 때나 배달 음식 오래 걸려. 맞죠. 못 이게 골라.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현대인들이 옵션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선택이 결정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지어 쇼츠는 보다 보면은 내가 한 쇼츠에서 좀 오래 머물러 있다 치면은 비슷한 거 두세 번째 또 그거를 맞아. 추천해 주잖아. 전 요새 맛집 쇼츠가 그렇게 막 야 여기 사장님 정말 미치셨습니다. 마늘에 대한 게 정말 진심인데 마늘을 이만큼 퍼줘요. 뭐 그거 많이 나오고. 이게 보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왜 이걸 켰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안 나. 네. 왜 켰는지도 몰라.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인스타 끄자마자 바로 인스타 킬 때 있어. 내가 껐다는 사실도 까먹고 나 진짜 갈 때까지 갔다 이런 생각 진짜. 하고 했었죠. 저 아까부터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궁금했는데 유연님은 혹시 꿈이 있어요? 꿈이 뭐예요? 저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스위스 가서 살고 싶어요. 진짜? 네. 왜 하필 스위스야? 스위스가 또 기가 막히죠. 여행을 갔었는데 그 프랑스 너무 스위스 국경에. 아름다워가지고 네, 그리고 좀 평화롭고 거기서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싶고. 근데 여행을 한 번 더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어요? 싶어요. 아 예? 진짜 좋았나 보다. 맞아요. 우리나라에 좀 살다 보니까 더 이런 조용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거기 스위스 프랑스 국경에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썬이라는 그것 때문에 가고 셀은- 살고 싶다는 건 아, 아니잖아. 거기가 진짜 기가 막힌데 저도 이제 한 열흘 정도 갔다 왔거든요. 네, 그썬 안에서만 있으니까 우리 뭐 가산 디지털 단지랑 비슷해요. 가디단이랑 비슷해요? 네, 다 공장 같은 느낌. 아, 그래서 사실 스위스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게 형은 약간 그 일 때문에 어. 갔었으니까. 그냥 그 연구 장비들만 보니까 이거 한국인가? 한국 연구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갖고 굉장히 재밌었다. 유현 씨가 봤던 약간 좋은 그런 부분은 아예 경험을 못 못 보신 하셨구나. 스위스 딱 그 일요일날 하루 쉬어가지고 그날 그 아인슈타인 생가 한번 갔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나는 솔직히 하루 쉬면은 아인슈타인 생각 안 가고 싶었을 것 같아. 왜? 융프라우나 이런 스키장도 있고. 아 그런 데는 사실 못 갔어요. 네. 근데 스위스는 한번 갔다 온 홍철이 형도 그랬나? 아무튼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또 가고 싶어 하시긴 하더라고요. 홍철이 한 달 살기 했던. 그래서 뭐 해서 홍보대사 뭐 엠버서더 같은 거 저 떠졌었던 거 영상도 같고. 봤어요. 아 진짜 네. 스위스 가서 사는 게 약간 좀 목표 중에 하나. 맞아요. 나중에 돈 좀 많이 벌면. 여유가 좀 이렇게 생겼을 때. 돈을 적게 벌어도 스위스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좀 물가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아 스위스 비싸긴 해. 떵떵거리면서 스위스 살고 싶은군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풍족해진 다음에? 이게 좀 되니까. 그런. 그런 되게 현실적이다. 나는 여기서 사실 궤도원님한테만 하는 질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 나 요새 생각을 자주 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뭐지? 샤덴프로이데 하면서도 네. 아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이런 생각하다가도 하다가 든 생각인데 인간은 왜 만족을 모를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를 돌이켜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나 충분히 풍족하고 아까 뭐 돈 많이 벌어서 스위스 살고 싶다라는 것처럼 나도 이제 솔직히 너무 지금 충분히 행복한 조건인 것 같은데 만족이 안 돼. 좀 더 뭔가를 갈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미 병자 뭐 더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나만 이런가? 근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 같은데 하면서 왜 이게 이 역치라고 그러나요? 근데 그게 계속 막 좀 높아져만 가는 뭐 이게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서 물질은 포함인 것 같아요. 명예로운 부분이라든지 명예, 뭐 물질, 인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것 같아. 명예. 인정받고 싶은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족을 알았다? 어떤 만족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인류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무언가, 예를 들어 만족을 몰라야 만족할 만한 어떤 기준이 있다고 쳐요. 100. 그럼 100에 도달할 만한 아주 빠르게 도달하는 인류는 인류 중에서도 소위 천재 그룹이겠죠.
매우 유능한 인류. 그들이 100에 도달하는 순간 이제 모든 활동을 접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깝죠. 다른 이들은 100에 도달을 하려고 오래 걸리겠지만 그들은 빨리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족하고 끝내. 그러면 과연 인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네. 거기에 빨리 도달한 어떤 유능한 누군가 있었다면 그가 만족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다음 단계로 갔을 거고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제 생각에. 나 이거 되게 답변이 된 것 같아요. 된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뭐 파이어까지는 아니어도 그 유현 씨도 얘기한 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은 이런 생활도 꿈꿔보고 싶다가 나름의 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뭐 돈일 수도 있고 뭐도 있고. 저도 정해놓은 거 사실 지금 이상 됐는데 그러면 상당히 생각해보세요. 아 그러면 이만큼 하면 나 하기 싫은 일 안 하고 뭐 안 하고 이렇게 은퇴하고 어디 가야겠다. 쉬어야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이 그거랑 또 비슷한 근데 그렇게 산다고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한켠에 계속 있어가지고 그리고 안 바빠지는 순간 도대체 이게 과연 맞나?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힘들지만 거기에 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안 바빠질 것 같으면은 뭔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고. 그러니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되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스스로 계속 뭔가를 좀 그럴 수 있죠. 확정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제 꿈도 바뀌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건 언제부터 생각했었어요? 스위스 갔다 오고 나서부터 계속 그게 언제예요? 이게 갔다 온 게 중학교 때거든요. 아하. 꽤 오래됐구나. 근데 좀 괜찮네요 사정이. 중학교 때? 그쵸, 스위스. 스위스 쪽을 이렇게 중학교 때 갈 정도면. 좀 어떻게? 와, 이 사정이 좀 이게 좀 풍요로운데. 풍년이네. 혹시 지금 이제 유현 씨 또 가실 시간이 좀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몇 시간 정도 했어요 오늘? 2시간 반 정도. 쇼츠네 쇼츠. 맞아. 그동안 사실 교도형 모시고도 한 5시간 정도 우리가 했었던 적도 있었으니까. 진짜요? 그때 나단이 막 여기서 자고 그때 막 동화 얘기도 하고 이제 즐거운 날이었어요 오늘. 좀 미안해요 이렇게 좀 짧게 하고 가면은.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약간 좀 죄인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유현 씨 혹시 뭐 마지막으로 혹시 뭐 궁금한거나 아니면 좀 있으면은. 근데 있어. 아이돌로 제가 이거 질문지를 드렸는데. 이거 재밌는 질문 하나 있었다. 맞아. 주세요. 어떤 거요? 그 질문이에요. 대중의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좀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지. 이거를 제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라서 그러니까 그럴 것 고민을 같은데? 좀 많이 해왔습니다. 네, 좀 말씀 제가 드릴게요. 이거는 되게 직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 보통 이제 무대에 다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뭔가 내가 더 시선을 끌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심지어 엄청 많잖아 또 멤버가. 맞아요. 24명인데. 요거 제가 요거 근데 방송 나가면 또 다른 분들이 아시니까 이거를. 근데 24명 그룹은 아직 트리플 S밖에 없으니까. 다른 네. 분들은 요 방송을 최대한 요 부분부터는 안 보게. 멤버들한테 좀 비밀로 하고. 오케이.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간은 움직임이 많은 부분에 시선이 쏠립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무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손과 발, 머리, 머리카락도 많이 움직여. 이런 것들 이용해서 제스처 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움직이세요. 이렇게. 최대한 손과 발, 머리. 특히나 유현님은 머리가 깁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 맞아. 틈만 나면 상모 돌리듯이. 저 요즘 좀 그래요. 이거 해보잖아요. 네. 확실히 튀어요. 근데- 손과 발, 머리를 동시에. 근데 약속된 군무가 있죠. 합의가. 이게 그런- 튀기는 튀겠네. 그런 약한 모습을 그래,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그래 맞아. 근데 요즘은 약간 무대보다는 바스트 카메라로 좀 잡으니까. 근데 이것도 좋은 게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리는 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눈동자.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뭐 우리 이경규 선배님이랑 이미 증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이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아이돌은 뭘 벤치마킹 해야 되느냐? 뭐죠? 요거 과거에 제일 잘하셨던 아티스트가 우리 옥주현님. 옥주현 선배님. 네. 우리 핑클이라는 멤버가 나왔을 때 네. 옥주현님만큼은 카메라를 굉장히 지키셨어요. 맞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딱 카메라를 보는 거. 요게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 영상을 시청하는 혹은 이 지금 이 음악 방송을 시청하는 이 시청자분들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근데 다 마주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아이돌들은 카메라를 다 보기는 하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팀이 나갑니다. 그래. 다행이다. 다 보면은 혼자 보지 마. 그게 낫겠다. 아야. 사팔뜨기. 피해.
사팔뜨기 하잖아요. 약간 뻘쭘해. 이거 사팔뜨기 하면은 확실히 시선 끝났어. 사팔띠를 죄송합니다, 아 독특하긴 하다. 독특하긴 근데 하다. 이거는 여기서 그리고 카메라를 볼 때 팁을 드릴게요. 오 좋아요. 그냥 보는 게 어떻게 보세요 카메라? 약간 예쁘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카메라. 이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드릴게요. 그 우리가 얼굴을 볼 때 네. 비대칭 포인트에 시선이 끌립니다. 그래요? 오. 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볼 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카메라를 볼 때는 비대칭.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대중의 시선을 오래 끌 수 있는 방향이란 거예요. 이게 비대칭이. 그래서 비대칭이 얼굴 방향. 카메라를 볼 때 절대 대칭으로 보지 마세요. 알겠어? 이러면 비대칭이죠. 여기다가 포인트가 눈의 크기도 다르게 하는 거. 비대칭. 이제 잘하네. 약간 이렇게.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보통 그죠. 뭔지 알죠? 파트 할 때 이게 약간 우리가 좀 오버해서 그렇지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하면 그치, 그치. 달라. 아, 저 일부러 윙크를 많이 그치, 그치. 좀 다른 그것도 이것도 팁 중에 하나 비대칭. 있어요. 근데 비대칭은 아직 윙크까지는 가지 말고 비대칭까지 약간 여기서 입꼬리도 다르게 한쪽만. 그리고 조금 더 포인트를 준다. 점을 하나 찍어도 좋아요. 저 요즘 점 찍어요. 그래서. 그래. 오. 이것도 다 그러네. 과학이에요. 진짜 과학이네. 그러네. 비대칭 포인트에 약간 다른 눈 크기, 다른 입꼬리, 다른 점. 오케이? 손이랑 머리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렇죠. 그 여기다 또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는 또 뭘 쓰느냐? 시각 PD를 자극해야 됩니다. 시각. 시각 PG. PG? 의상이나 배경이나 조명이 이제 정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무대나 조명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대비가 되는 색을 고릅니다. 네. 그러면 확실히 시선 고정률이 증가해요. 대비가 되는 색상에 우리는 더 눈이 쏠리니까. 원래는 좀 통일돼 있죠 보통. 똑같은 옷 입긴 해요. 그런 나약한 정신으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 몰래 레이어드 했다가 무대에서 공개. 그렇지. 속에 옷을 준비해 오고. 약간 레이어드 했다가 레이어드. 다 똑같은 척하고 있다가 오케이? 근데 혼자만 의상 다르면 좀 튀긴 할 것 같아. 튀어 무조건 튀어. 예를 들어 검은 무대 네, 하얀 모두 옷? 블랙으로 맞췄어. 그때 노란 옷을 안에 입고 있다가 이게 거의 통행 금지 수준이거든요. 와, 이거 그냥 끝나는 거죠. 퍼포먼스. 그렇죠. 우리는 또 이거 과학계통이잖아요. 네.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야. 무조건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근거가 있는 거야. 근거가. 근데 그 색깔들 중에서도 뭔가 그 인간이 뭔가 거슬리거나 이렇게 튀는 색깔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치, 그렇죠. 그치. 대비를 이용해 대비. 그러니까 딱 뭐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주변 그쵸. 색과 주변에 대비되는 색을 골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그 딱 잡히는 순간에 짧은 순간에 미소를 잘 지어야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 윙크, 찡긋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섬세한 감정 표현이거든요. 요거를 순간적으로 딱 몇 초간 보는 순간에 대중이 공감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감정적 동기화가 일어나요. 갑자기 웃음과 어떤 윙크. 그러니까 딱 카메라가 오는 순간에 짧은 웃음, 방금 짧은 윙크, 그러니까 딴 걸 이렇게 하고 있다가 찡긋. 그치. 와, 이거 나도 모르게 얼굴이 그냥 시선이 가잖아. 와, 시선이 바로 가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약한 정신으로 하지 말고 더 과장해서. 그렇지. 그러네. 와. 움직임이 더 크니까 더 확실히 심지어 간다. 여기서 머리까지 한번 올려주고 손발을 움직였다. 이거는 그냥 와. 그래 마지막에 엔딩에 좀 시간 길게 주잖아요. 엔딩 교체할 엔딩 때. 요정. 네. 그러니까 다들 엔딩 요정들이 뭐 이런 거잖아. 동작이 맞아. 너무 잘. 맞아. 이러면서 머리를 흔들고 비대칭 이걸 기억하세요. 비대칭. 그렇지. 근데 저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종합해서 한 엔딩 포즈를 본 기억이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중국판 프로듀스에서. 확실히 시선이 가긴 갔거든요. 시선 무조건 기억나는 것 같아. 그러다 이거를 만약에 안 했잖아? 이걸 안 했잖아? 시선 안 했어. 그렇지. 우리가 화제되지도 지금 않았지. 기억을 하잖아, 이거. 맞아. 그러네. 저도 기억해요. 이거를 그러네. 기억한다라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그 중국판 그 방송을 볼 일이 없어.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 그러네. 손동작, 머리, 각인 눈동작, 효과는 확실히. 표정, 비대칭 이걸 다 이용한 거예요.
비대치. 언젠가 저희가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또 활동을 하겠지만은 항상 우리 트리플 S 방송을 보고 있을 테니까 언젠가 한 번은 해주세요. 우리 한 번은 제 수상소감 기대해 주세요. 수상소감. 아까 뭐- 뭐였었지? 그 찰스 다윈 찰스 다윈. 혹시 뭐 수상 소감 네. 저 자문 필요하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교정도 좀 받아 교정교육 팩트 체크도 하고. 연락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거 교정교육을 좀 해가지고 그래서 또 오늘 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거의 한 2시간 40분 뭐 이렇게 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유연님 한번 소감 좀 한번만 해줄까요? 네, 너무 둘 분 다 너무 재밌었고요. 이런 것도 좋아요. 중간에 갑자기 웃잖아요. 지금 비대칭으로 웃으시니까 시선이 가잖아. 그러네. 아 얼굴 가리면 안 돼. 얼굴 가리면 안 돼. 확실히 그랬네. 얼굴 어제 확실히 비대칭으로. 그랬네. 그렇지. 네, 너무 재밌었고 생각보다 제 질문들이 다 좀 해결이 돼가지고 너무 재밌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기상 관련된 게 있으면 저도 꼭 불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기후 위기 제대로 할 때 한번 좀 아, 좋아요, 모셔가지고. 근데 저도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불러주시면 맞아. 아, 오래오래 저도- 재밌게 얘기할 거. 저 지금 11시에 또 이게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 너무 이렇게 아까운 바쁘세요? 거야. 그니까. 아니 이때밖에 안 돼갖고 잡았어요. 음. 네.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오늘 더 알고 싶거든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왜냐면 저는 지금 두 분 질문을 저도 준비를 했어요. 두 분께 물어보고 싶은 거. 아 맞아. 11개, 이따 10개, 하셨는데? 11개, 10개 너무 준비했는데 궁금해요. 11개 10개? 11개, 10개 준비했는데 아 지금 하나도 못했어. 하나만 물어가지고 너무 궁금하다 근데. 너무 궁금해요. 아니 그럼 이거 지금 길어질 거야. 안 쓰는 게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거 11개, 10개 준비했는데 지금 이거 너무 아까워. 왜냐면 저희가 녹화 시간 기준 지금 10시 55분인데 11시에 또 나가셔야 돼가지고 맞아요.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틀어놓고 주무세요 콘텐츠를 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저희가 네. 죄송할 필요 없지. 저희가 엔딩송이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세 분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엔딩 이거 사실 과학적이에요. 네.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났어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그냥 뭐 논리적이네요. 그죠? 말이 되죠? 팩트죠, 팩트. 틀린 말이 하나가 없고. 당신의 엄지는 아니고 자신의 엄지죠. 자신의 엄지와 자신의 검지가 당신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게 대상이? 어떤 뜻이냐면은 당신의 좋아요를 뜻하는 엄지와 이 클릭을 뜻하는 검지 여러분의 그 사랑이 모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걸 하트를 하면 클릭을 할 수 없습니다. 오 마이 갓. 그러면 좀 바꿀까요? 자신의 엄지와 자신의 검지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트 모양을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너희들은 감사합니다. 눌러주세요.